안녕하십니까. 바로즘 11팀 최정현 레슨입니다. 우선 제가 지금 목감기가 걸렸는데 목이 많이 쉬어서 조금 목소리가 좀 달라질 수도 있다는 점 먼저 양해를 드리고 시작을 할 건데 우선적으로 간단하게 제 소개를 먼저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서 간단하게 제 이야기를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저는 23년도 8월 달에 이제 코드를 내서 여기 에즈금융 서비스에서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왔던 사람 중 한 명이고요. 저도 사실 이 업을 하기 전에는 굉장히 이제 어떤 이미지의 사람이었냐면 밖에서 친구들이 항상 뭐술 먹거나 아니면 같이 무리를 하고 있을 때 쟤처럼은 안 살아야겠다의 쟤였어요. 그게 제 표본이었었는데 쉽게 말해서 조금 비속어 섞자면 M생이라고 조금 많이 저를 치부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딜 가나 약간 저에 대한 시선들이나 그런 이야기들이 녹았었던 사람 중 한 명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극히 평범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저도 에즈금융 서비스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뭐냐면 제 이제 14년지기 친구 김경원 SM, 김설학 SM 이렇게 먼저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친구들이 열심히 사는 모습들을 계속 보고 있었죠. 한 2년 정도 김경원 SM이 저한테 계속적으로 리크루팅을 제안을 했었어요. 저는 계속 거절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엄청 강하게 절대 죽었다 깨어나 안 한다. 왜냐면 저는 MBTI가 I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둘이서 자리를 하고 있어요. 엄청 친한 친구 둘이서. 근데 이 친구가 이제 다른 친구도 있는데 좀 이 친구를 불러도 될까? 라고 하면 저 어떻게 반응했냐면 둘이 그럼 놀아. 나 갈게 하고 저 바로 집에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거를 굉장히 싫어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막상 김경환 SM이 저한테 이제 제안을 했지만 또 들어온다고 했을 때 걱정을 좀 많이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었어요. 과연 지각도 진짜 많이 할 것 같고 뭐 약간 들어와서 제대로 일도 안 할 것 같고 좀 게으름 피울 것 같고 했던 사람인데 제가 여기에 들어오게 된 계기가 어떤 계기냐면 사실 절대 전 영업을 생각해 본 적도 없었어요. 근데 김경원 SM에서 김설학 SM이 이제 친구다 보니까 한 6개월에 한 번 정도 저희가 이제 뭐 누구 생일 때나 친구들 모임 있을 때 이제 만나가지고 술을 먹게 됩니다. 근데 이제 가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옛날에는 항상 과거 재밌었던 여자 이야기, 뭐 술 이야기, 노는 이야기 이런 것들이 조금 주가 됐었던 저희가 이야기 내용거리였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딱 정장을 입고 에즈금융 서비스에서 간 후로부터는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뒷전을 하고 항상 저한테 다음 목표들에 대해서 말했던 것 같아요. 나 이번 달에 이렇게 했었고 또 다음 달, 그다음 달, 그 6개월 안에는 이 목표를 내가 무조건 달성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조금 저를 만날 때마다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뭔 생각이 들었냐면 그때는 수준이 진짜 낮았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재수없지? 만나기 싫다. 왜 이렇게 요새 멋진 척하지? 이런 생각들을 좀 했었어요. 근데 1년, 2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상황의 변화가 오기 시작해요. 원래 정규직 전환을 하기로 했던 제가 이제 미끄러지는 바람에 정규직 전환이 안 되고 계약직으로 1년 연장, 6개월 연장을 하게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또 오랜만에 친구들을 만났는데 또 이 친구들은 이제 이야기가 또 바뀌었어. 그때 당시에는 이렇게 목표를 달성할 거야 했던 사람들이 그 목표를 달성했고 이제 난 또 그 다음 목표로 자꾸 넘어갈 거야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때 딱 이제 제가 집에 가는 길에 현타가 굉장히 많이 왔었어요. 내가 진짜 사랑하는 친구들이고 진짜 좋아하는 친구들인데 만약에 한 5년 정도 10년 정도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 내가 저 친구들을 좀 멀리 하겠다. 오히려 제가 피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나는 계속 뒷걸음질을 치고 있는데 저 친구들은 계속 그 다음 목표를 향해서 걸어가는 게 아니라 뛰어가고 있더라고요. 속도 차이가 너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정말 사랑하는 친구들이라서 잃기 싫은데 정말 평생 같이 보고 싶은 친구들인데 내가 저 친구들을 못 따라가면 결국에는 아무리 친한 친구 사이라도 멀어지게 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저도 나도 한 배를 타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에즈금융 서비스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와서 진짜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밖에 사람들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저 손가락질 했던 사람들한테 그냥 보여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나 할 줄 아는 사람이고 맘만 먹으면 정말 잘하는 사람이다라는 걸 좀 보여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진짜 아침에 나가서 새벽까지는 항상 안 들어갔던 것 같아요. 12시 이후로는 집에 들어가본 적이 FC 때는 진짜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계속 쭉 인생을 살다 보니까 한 지금 1차월, 2차월 이렇게 돼요. 제가 저번 달에 진급을 했으니까 31차월 동안요 저는 1000만 원 밑으로 급여가 떨어져 본 적이 딱 2번밖에 없어요. 500만 원, 700만 원 딱 벌었던 거. 그거 제외하고는 항상 컨벤션이든 뭐든 전원 달성을 다 했었던 사람이고 월급 1000만 원 밑으로는
한 번도 떨어져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거 빼고.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그냥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다. 제가 막 3천, 4천 이렇게 챔피언할 정도로 막 임팩트 있게 막 올렸던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꾸준하게 저는 영업을 했던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한테 교육해드릴 내용은 꾸준하게 영업할 수 있는 방법과 그리고 제가 또 직사업이나 사업적으로 간접이든 어떻게든 만들어내는 방법들을 조금 공유를 같이 해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에듀금융 서비스 들어와서 제가 이제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돈을 차곡차곡 모았겠죠. 그래서 2년 정도 만에 제가 타고 싶었던 차 이제차로 타게 되고 그다음 집도 이제 하게 됐어요. 그래서 대출 거의 없이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밖에서는 이런 집을 사고 차를 사려면 제가 딱 계산했던 그 연도가 몇 년이었냐면 한 10년, 20년은 걸렸던 것 같아요. 집 하나 사려면. 근데 여기서 그것보다 10분의 1을 제가 단축을 해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그 다음에 또 저는 다음 목표인 서울의 집을 무조건 살 생각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열심히 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제 추천 교육에 앞서서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오늘의 키워드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오늘 교육의 키워드는 뭐냐면요. 이거인 것 같습니다. 영업은요 간절하게만 하면 됩니다. 사업은요 좀 멋있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에 대해서 키워드에 대해서 제가 오늘 교육을 영업이든 사업이든 조금 여러분들에게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하나 이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기 전에 질문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혹시 오늘 저희 타겟이 될 것 같은데 제가요 이제 물어보고 싶은 건 뭐냐면요. 혹시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현아님은 만약에 고객님들이 상담을 하게 됐어요. 상담을 했어. 혹은 상담을 하기로 했어. 거절을 받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또 거절을 받으면 그 거절 한 10번 정도 한다면요. 아무래도 포기하고 싶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혹시 어디다가 제가 보내드리면 될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많지만 일단 다 제가 끄집어서 보내드릴 수 없기 때문에 좀 간단하게 대표적으로 몇 분 추려가지고 제가 보낼 건데 맨 첫 번째 사진을 보면요 상담을 하게 돼요. 그래서 상담을 하고 나서 이제 계약을 들어가기 전까지 잘 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또 여기서 어머니께서 태클을 걸습니다. 아이들이 각자 알아서 하고 내 것은 아이들이 해주는데 뭐 달라지나요? 제가 청구 도와드린다고 했었거든요. 갑자기 한 1, 2주 지나니까는 스탠스가 바뀌어요. 또 이상한 이야기를 들었나본지. 그래서 제가 이런저런 말들을 합니다. 그러다가 또 다시 제 연락을 하죠. 한 달? 몇 주 뒤에 사모님 안녕하세요 이런 식으로 쭉 이야기를 해요. 오늘은 또 약속이 있어서 시간이 좀 한가할 때 톡 드릴게요. 어떻게 보면 이게 한 번의 1차 거절이죠. 거기서 또 제가 쉬지 않고 4월 9일에 또 연락을 합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니 좋은 아침입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야기를 해요. 네 하나 와요. 근데 여기서 좀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말을 걸어요. 어머니 현재 진단면 쪽에서 수적으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사례 전달도 풀고요. 아 네 한번 볼게요. 이건 사실 어떻게 보면 그냥 아 네 알겠습니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전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냥 막무가내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럼 설계 괜찮아서 보여드릴게요.
그냥 제가 허락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말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 밀어붙이니까 정보를 줘요. 아, 정보 가려야 되는데 바로 삭제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이고, 결국엔 이 사람도 한 3개월 걸렸던 것 같아요. 3, 4개월. 그 다음에 뒤에 사람은 더 심한 사람이에요. 상담을 하기로 합니다. 이제 이분은 상담까지 안 들었던 사람이에요. 2월 12일 날 보냅니다. 갑자기 3월 달에 연락드립니다. 2월 28일, 3월 4일, 3월 12일, 3월 25일, 그 다음에 5월 29일, 12월 2일 계속 저는 집요하게 연락을 해요. 그러다가 마지막 연락을 딱 보내니까 한 2년 걸렸죠. 거의 1년 2개월 정도 꾸준하게 터치합니다. 연락이 옵니다. 전화가. 저 맨 처음에 이 어머니께서 저한테 욕할 줄 알았어요. 엄청 화낼 줄 알았어요. 전 욕먹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전화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봐야겠다. 욕을 먹더라도 내 이야기를 좀 해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전화를 딱 받아요. 솔직히 좀 긴장은 됐어요. 어머니께서 하는 말이, 전화 딱 받자마자 인사도 없이 종현씨 영업 잘하시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그냥 좀 밥 벌어 먹고 살 만큼은 열심히 그냥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는 말이, 아니요, 딱 보니까 종현씨 진짜 집착이 엄청 심한 것 같아. 영업 잘할 것 같아요. 저 궁금해요. 종현씨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뭐 계약을 하겠다, 뭐 상담을 듣겠다 이건 아닌데 그냥 종현씨라는 사람 자체가 궁금해서 한번 만나보고 싶네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와, 이거다. 바로 제가 일정을 잡고 나주에 사는 분이셔서 바로 내려가요. 서울에 있다가. 그래서 이제 갔는데 전 딱 한마디 해요. 으름장을 내놓습니다. 저 삼성생명에서 20년 동안 지점장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보험 쪽으로 뭐 상담하거나 이야기할 생각은 안 하셔도 돼요. 저는 그냥 종현씨에 대해서 궁금해서 오라고 한 거고 만나뵙고 싶었던 겁니다. 딱 이렇게 먼저 딱 송곳을 처리를 해요. 아, 그래요 어머니? 제가 거기에 반응했을까 안 했을까요? 아, 굴하지 않습니다. 아, 그러세요 어머니? 그럼 이거 보면은 조금 생각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5분만 딱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하고 그 자리에 전화를 딱 펴요. 피니까 어떨까요? 처음에 듣는 동안 한동 하다가 딱 주계약 특약에서 첫 번째 눈이 좀 동그래지더니 3% 80%대 이분이 20년 지점장 했던 사람이잖아요. 80%를 골라요. 잘 몰라요. 적립보험료에서 3차로 눈이 또 커집니다. 거기서 그냥 무너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계약까지 4인 가정 다 들어가고요. 양로도 50만 원 들어가게 되고, 이 사람한테 소개받아서 나주툴까지 다, 지금도 제가 소개받고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나주에 있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상담을 들어보기 전까지는 거절은 절대 거절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요, 아침에 항상 저만의 루틴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만의 루틴이 있을까요? 저는 확고하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요, 아침 교육이 끝나면요, 저는 뭘 하냐면 8시 반 9시 안에 정보 TA를 돌립니다. 고객님들한테 TA를 해요. 그게 가망 고객이든 기고객이든 아니면 상담을 하기로 했는데 밀렸던 사람이든 클로징이 밀린 사람이든 뭐든 다 그냥 돌려요. 주제를 잡고. 어떤 날에는 보험 쪽으로 뭐 상품 알려줄 때 정보 TA를 하고요. 또 어떤 날에는 보험은 아예 배제하고 그냥 날씨 TA나 어머니들 감성톡 이런 것들을 그냥 돌려요. 근데 항상 아침쯤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뭘까요? 저 이렇게 열심히 합니다. 아침부터 이렇게 열심히 출근합니다를 보여주고 싶어서 항상 아침에 이런 TA들을 많이 들렀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제가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딱 이거 하나인 것 같아요. 당연히 소개가 끊긴 날이 있어요. 어떻게 매달 소개가 안 끊기고 합니까? 진짜 잘하시는 챔피언분들 아니면은 분명히 소개가 이번 달에는 갑자기 안 나온 날이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제가 계속적으로 첫 차월부터 돌려놨습니다. 윤학의 쌤이 그냥 하라 그래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기하게도 뭔가 이번 달에 좀 약간 업가인 날들이 있어요. 달들이 갑자기 상담이 밀려버리고 클로징 들어가는 거 다 부러지고, 그런 경우들 때 이런 사람들 한 명을 또 만나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또 이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 가정이나 그 다음에 소개까지 계속 이어지니까 조금 어떻게 보면은 매달을 꾸준하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다른 건 어떤 것 같아요. 그냥 간절했던 것 같아요. 한 명 한 명을 절대 그냥 물로 안 봤습니다. 한 명 한 명 놓치는 것도 정말 아까워했고, 어떻게든 이 사람 한 명 내가 욕을 먹든 뭘 하든 내 이야기 한번
무조건 하고 와야겠다는 생각으로 계속적으로 집착하면서 TA를 돌려요. 눈치 같은 거 안 보아요. 왜? 눈치보다 간절함이 더 크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여러분들만의 루틴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꾸준하게 연락을 돌리다 보면 고객님들한테 분명히 여러분들이 잘 안 되는 날이나 좀 어려운 날에는 연락들이 하나씩 올 거예요. 지금부터 시작하시면 됩니다. 지금부터. 그래서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저는 신입 때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한 분 한 분을 안 놓치기 위해서 꾸준하게 이런 것들을 했던 것 같아요. 저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 본인들만의 루틴을 만들어서 월, 화, 수, 목, 금 아니면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괜찮으니까 어떻게 정보티를 돌릴지 누구한테 돌릴지를 조금 생각해서 좀 꾸준하게 돌리는 버릇들을 습관들을 들였으면 좋겠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저는 제가 영업을 어떤 식으로 하는지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기 전에 한 가지 말하는 게 있어요. 항상 저는 상품적으로 세일즈를 하는 것도 좋지만 결국에는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건 저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고객님들한테 나라는 사람의 브랜딩을 조금 더 극대화해서 고객님들한테 평생 기억에 남는 설계사로 상품 같은 경우는 사실 1, 2주, 3주, 한 달, 몇 달만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내가 어떤 보장을 들었었고 어떤 상품을 가입했었는지 그리고 지금 당장 좋은 상품이라고 가입을 했지만 이게 또한 5년, 2년, 3년이 지나면 그때 당시에는 또 더 좋은 상품들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상품적으로 고객님들한테 너무 다가가는 것도 좋지만 더 여러분들이 신경 써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나라는 사람을 고객님들한테 향수를 남겨놔야 조면이가 좋은 사람이기 때문에 조면이가 가입시켜줬던 보험은 다 좋을 거야가 훨씬 더 계약 해지나 아니면 고객 관리나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탁월하게 수월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제가 영업을 할 때 어떤 식으로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영업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 프로세스 6단계라고 하죠. 거기서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첫 상담이 전 좌지우지한다 생각해요. 앞으로의 내 클로징이든 아니면 소개든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첫 상담입니다. 그래서 임팩트를 첫 상담에 굉장히 많이 남기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이스 브레이킹을 해요. 근데 고객님 사람 나누고 어떻게 오셨어요? 이것보다 그냥 이 사람이 여기 온 이유에 대해서 저는 물어보는 게 아이스 브레이킹이라 생각합니다. 왜? 이 사람이 궁금한 거는 그거거든요, 사실. 그래서 주저리 어떻게 오셨을까요? 아니면 날씨가 좋죠? 이것보다 그냥 단도직입적으로 딱 물어봐요. 고객님, 어떻게 보면 보험을 누군가에 가입을 하셨고요. 또 누군가에게 관리를 받던 사람이신데 어떤 부분이 지금 갖고 계신 보험에 대해서 궁금하고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를 만나 뵙게 되었을까요? 라고 물어봐요. 그럼 고객님들이 딱 뭐라고 말할까요? 답안지는 두 개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보험료가 비싸요. 근데 보장은 별로예요. 이거거나 두 번째는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혹은 관리자가 싫어요. 제 관리자는 관리를 안 해줘요. 딱 이 부류에 거의 끝나요. 웬만하면. 그러면 딱 듣고 있다가 첫 번째는 무조건 공감이에요. 그렇죠 어머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 어머니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마지막쯤에 한번 어머니한테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하고 넘겨요. 일단은 여기서 다 풀어주진 않습니다. 공감만 해줘요. 그 다음 뭐 하냐면 이거를 이제 제가 딱 판서나 이런 데에다가 안 까먹게끔 작게 메모를 해요. 이 사람의 니즈가 뭔지. 예를 들어서 만약에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을 별로라고 생각을 했어. 이렇게 말을 했어. 이걸 적어놔야죠. 나중에 까먹지 않게. 제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담이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시간 한 1, 2분 정도 남잖아요. 그때 뭘 하냐면 저는 항상 액션콜을 합니다. 그때. 왜? 액션콜을 함으로써 너가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여기 있다, 네 앞에 있다라는 걸 이 사람한테 강하게 인식을 시켜요. 어떤 식으로 하냐면 예를 들어서 첫 번째 보험료가 비싼데 보장은 낮아요. 이런 고객이에요.
대화하다가 저는 혼자 액션콜 많이 하거든요. 그냥 알람 켜가지고 사운드 들어가면 나와요. 잠시만 병원이 하고 이제 전화 받는 전화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화 안 하는 건 티가 나요. 카톡 올리면. 그래서 저는 항상 전화 이렇게 해요. 아, 네, 여보세요? 맨 처음에 이 보험료가 비싸다는 사람이에요. 아, 네, 어머니.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네. 아, 맞아요. 그때 어머니께서 갖고 계시던 보험료가 총해서 한 60만 원 정도 납부하고 계셨어요. 제가 원가대로 바꿔드리니까 얼마나 받겠죠, 어머니? 맞아요.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근데 암진단금도 그때 5천만 원밖에 없던 거 제가 1억 5천까지 올려드렸었고, 그 다음에 기존에 안 갖고 계시던 암 주요 치료비도 제가 2천만 원까지. 네, 이게 뭐냐면 연간 1회씩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10년 동안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거예요. 진단비는 한 번 받잖아요. 네, 그거 제가 추가적으로 넣어드렸고, 뭐 뇌나 심장 쪽도 진단비도 뇌출혈, 급성 심근경색만 있던 것도 제가 뇌혈관 심혈관으로 3천만 원까지 넣어드렸습니다. 네, 수술비도 마찬가지예요. 질병 수술, 상해 수술 말고도 뭐 종수술래라고 해서 다 포함되는 걸 2천만 원까지 제가 꽉꽉 채워드렸어요. 입원비도 마찬가지고. 네, 기존에 2만 원 했던 거 5만 원까지 제가 다 늘려놨습니다. 그게 원가예요. 네, 30만 원이 원래. 네, 맞습니다. 하고 끊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아, 소개요? 아, 소개 그러면 제가 다음 주, 이번 주는 꽉 차 있고요. 다음 주 수요일 날에 오전에만 시간이 돼서 그때 한번 화요일쯤에 다시 연락 한번 주시면 제가 일정 맞춰서 진행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어요. 그러면 이 어머니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본인이 지금 니즈가 보험료가 비싸고 보장은 줄었다는 거잖아. 별로 없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바꿔줄 수 있는 사람은 바로 앞에 있잖아요. 이거를 전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 사람의 니즈가 조금 더 올라가요. 눈빛이 좀 바뀌어요. 그러면 클로징 다음까지 넘어갈 때는 굉장히 좀 수월하게 가요. 이 전화통화 액션콜 1분 하나로. 그 다음 만약에 두 번째로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대. 그럼 전 또 이거 엄청 깍듯한 관리자인 척, 싹싹한 관리자인 척, 아들인 척을 되게 많이 해요. 척을 똑같이 합니다. 아, 네, 어머니 식사하셨어요? 네네. 네, 맞아요. 어머니 저번에 용종 떼셔가지고 뭐 수술하셨잖아요. 그거 어머니 용종 떼도 수술비 나올 수 있어요. 어머니 모르고 계셨잖아요. 네. 보니까는 어머니께서 100만 원 정도 기존에 갖고 계셨는데 수술비로 나오는 게 제가 꼼꼼히 좀 증권을 분석해봤어요. 그러니까는 뭐 8대 질병, 뭐 폴립 제거비 이런 것도 추가돼 있어서 한 50만 원 정도 더 받을 수 있을 것 같던데요. 네, 100만 원 아니에요. 150이에요. 네네. 그래서 네, 맞아요. 관리자가 이런 것들을 좀 꼼꼼하게 봐야 돼요. 네, 맞아요. 네, 다행인 것 같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할 거 한 건데요. 아이고, 아닙니다. 소고기요? 아, 소고기는 다음번에 제가 사드려야죠. 아닙니다, 아닙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머니 이거 서류는요. 어머니 이거 밖에 추우니까 더우니까 나오지 마시고 제가 보선발로 뛰어갈 테니까 그냥 딱 서류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바로 다이렉트로 싸서 바로 다음날 청구 받을 수 있게끔 불이 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최대한 빠르게 도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네. 이것만 또 하면 1분 또 안 해줘요. 그러면 또 이 사람이 이제 바라는 기존에 관리해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를 좀 약간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있잖아요. 고객님들한테 사랑한다고 하는 관리자가 어디 있어? 그리고 이렇게 버선발로 뛰쳐나가는 사람, 청구 하나 가지고, 그리고 꼼꼼하게 봐주는 사람, 이런 어필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액션콜은 1, 2분밖에 안 걸려요. 근데 이게 클로징 타임을 올리는데 진짜 거짓말 안 치고 한 20-30%는 기여를 합니다. 저희는 확률이잖아요, 무조건. 최대한 확률들을 차곡차곡 쌓아놔야 돼요. 언제? 처음 만났을 때. 그래야 다음 만남이 이루어져요. 그래야 만나고 싶죠. 그래서 저는 첫 상담 때 딱 물어보고 나서 이 사람의 니즈가 뭔지, 이 자리에 왜 나왔는지 상담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액션콜을 진행을 합니다. 이 액션콜 하는 거는 본인들이 입맛대로 하시면 뭐 되고, 아니면 똑같이 따라 하셔도 되고, 근데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고객님들한테 다음 만남까지, 클로징까지는 아주 수월하게 일정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꼭 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본 상담에 앞서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어머니 그 다음엔요, 그러면요, 어머니가 생각하는 보험에 대한 인식은 어떠세요? 보험 어떤 거 같아요, 어머니? 라고 또 물어봐요. 본 상담에 앞서서. 그럼 뭐라 할까요? 거의 대부분은 뭐 보험? 잘 모르겠네. 뭐
솔직히 이미지 인식 별로 안 좋지. 잘 사기꾼들 하도 많아서 피해 많이 받지. 별로 안 좋은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해요. 뭐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 진짜 100명 중에 한 2명 정도? 그러면 긍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한테는 맞장구만 쳐주면 돼요. 근데 부정적인 이야기하는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맞다. 첫 번째는 무조건 공감이에요. 맞습니다. 어머니. 충분히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왜? 어머니가 지금까지 보험료는 보험료로 다 내놓고 막상에 병원 가니까 어때요? 뭐 때문에 안 나오고요. 이거는 또 뭐 때문에 지급이 불가합니다는 이야기 되게 많이 듣지 않았어요, 어머니? 맞다. 그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어머니 보험이라는 게 싫은 게 아니라 보험은 대한민국의 98.6%가 다 가입을 해 있어요. 그 말인즉슨 실비 하나라도 무조건적으로 다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험이 어머니 안 좋은 거고 싫은 거예요? 아니요. 보험은 무조건적으로 인생에서 필요한 수단 중에 하나예요. 여기 전방 1km의 어머니 카페에 보험 가입 실비 없는 사람 한 명이라도 있을까요? 없어요, 거의. 대부분 다 실비나 운전자 보험이나 이런 거 짜잘짜잘한 것들은 무조건적으로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인즉슨 어머니 보험이 싫은 게 아니라 어머니 보험을 이렇게 만든 설계사가 싫은 거예요. 왜? 설계사들이 본인의 이득 때문에 불필요한 것들 껴서 팔고 뭐해서 팔고 하다 보니까 뭐 때문에 병원 가니까 또 안 나오고 진단 받으려고 하니까 청구 받으려고 하니까 또 뭐 때문에 지급이 안 되는 경우가 대반사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어머니께서 잘 나오셨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부분들을 해소해 줄 수 있는 사람, 보험으로 피해 보시는 분들을 제가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눈으로 직접 한번 어머니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하고 전산을 넘어가요. 그러면 어머니들께서 듣는 귀가 확 열리거든요. 전 도의발 변형사 이렇게 깔아놔요. 딱 2가지 물어봐요. 어머니한테. 딱 전산 열기 전에 이 내용 2가지. 이게 바로 저는 아이스 브레이크라 생각을 해요. 다른 거 안 합니다. 어머니 뭐 식사하셨어요? 뭐 어디 오시는데 불편하지 않으셨죠? 이런 말 안 해요. 저는. 딱 이거 2개만 물어봐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딱 이야기를 하고 바로 전산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담을 다 끝났어요. 상담을 해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저는 상담에서 딱 이 핵심 포인트는 딱 2가지인 것 같아요. 어떤 거냐면 이거 2개만 잘해주면 계약은 무조건 나옵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조금 더워서 이거 조금 선풍기 좀 바뀌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보장 분석을 어떻게 많이 하세요? 이제 지점마다 방법들이 다를 건데 저는 우리 RP 있죠. 뭐 전산 RP나 이런 뭐 생손 차이 이런 것들을 저는 왜 하냐고 생각을 하냐면 이 고객님들한테 우리는 이렇게 좋은 일을 합니다 라고 하면서 소개받기 위해서 한다고 하면 저는 보장 분석을 왜 하냐면 결국에는 이 사람은 정보를 받기 위해서 무조건 한다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보장 분석으로 경각심을 확 심어놔야 그 사람의 설계를 할 수가 있는 거고 설계를 해서 계약까지도 담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컨셉 전달은 저희는 소개받기 위함이고 보장 분석은 정보를 받기 위함을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보장 분석을 저는 어떻게 하냐면 약간 선무당이 되는 척을 해요. 약간 되게 막 말하지 보지 않아도 내가 한 번에 맞추는 척 이런 것들을 굉장히 끌어내는데 어떤 식으로 하냐면 저희가 이제 전산 RP를 하면 뭐가 있어요? 주계약 특약 알려주죠. 그 다음에 3% 80% 알려줘요. 그 다음 적립보험료 이런 것들도 다 알려주잖아요. 이거는 고객들께서 이미 알고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보장 분석 딱 넘어갈 때 고객만 저는 액션을 많이 해요. 어머니 지금요 저희 핸드폰 지금 끌게요. 아직 어머니 거 보험 아무것도 몰라요. 본 적도 없고 어머니가 얼마 내는지 뭐 어떤 보험에 가입한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면서 보여줘요. 자, 이 핸드폰을 저는 뒤집을 거예요. 절대 안 볼 겁니다. 제가 어머니 거 보험을 먼저 보고 나서 어머니 이 보험 안 좋아요. 뭐 안 좋아요. 뭐 안 좋아요. 이거는 어떤 설계사가 와도 다 할 수 있어요. 어머니 거 보고 나서 안 좋다고 하는 건 저는요 그 전에 어머니 거 핸드폰 뒤집고 안 보고 나서 미리 말씀드릴 거예요. 어떤 보험이 안 좋은지를. 그럼 신뢰가 되겠죠 어머니? 하고 들어가요. 그러면서 저는 확률 RP를 딱 풀어줘요. 어머니 보험을 딱 열었는데 확률 RP 풀기 전에 딱 한마디 더 해요. 어떤 거냐면 어머니 딱 보험 열었어요. 근데 변액보험, CI, GI, 리빙케어, 우체국
이 보험이 있으면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바로 그 자리에서 콜센터 먼저 할 겁니다. 라고 해요. 왜? 이게 금감원 민원율 1, 2, 3입니다. 어머니가 이 보험 갖고 계시면요, 제가 콜센터로 낱낱하게 파헤쳐 드릴 거고, 없으면은 다행이다 생각하고 그냥 넘어갈 거라고. 자, 그 다음에 어머니께 말씀드릴 게 뭐냐면, 보험은 확률 게임이라 보시면 돼요. 어머니. 보험금을 사모을 수 있는 방법이요, 0%부터요 100%까지 있습니다. 자, 고객 입장에서는요, 0% 받고 싶어요, 100% 받고 싶어요? 당연히 이거예요.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100% 주고 싶을까요? 0% 주고 싶을까요? 무조건 0%예요. 왜? 100% 나가니까. 둘이 이제 평평하게 줄다리기 합니다. 자, 근데 제가 다른 거 다 거두절미하고 사망으로 예를 한번 들어볼 거예요. 어머니, 생명보험사예요. 그냥 일반 사망이면 질병이든 상해든 자살이든 타살이든 사형을 당하든 무조건적으로 죽으면 나오는 게 바로 생명보험사의 사망보험금입니다. 너무 좋죠?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돈을 다 줘버려. 손해예요, 안 손해예요? 손해예요. 그럼 뭘 하냐? 여기다가 이름을 하나 딱 붙여요. 보험금 안 주기 위해서. 뭘? 상해? 사망이라는 걸 딱 붙여요. 그러면 이 100%짜리 보험이 이름 하나 딱 붙었다고 3%로 뚝 떨어져요. 확률이. 왜? 손해보험사예요. 상해 사망은 약관을 보면 어떻게 명시가 되어 있냐면요, 급격하고 우연적이고 외부의 원인, 연애적인 게 세 가지가 다 동시에 충족이 돼야지 받을 수 있는 보험입니다. 벌써 어렵죠?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제가 어머니 상담하고 집에 가는 길에요, 교통사고가 크게 났어요. 차에 치였어요. 그래서 온몸의 뼈가 다 부러진 거예요. 병원 가서 수술을 받다가 의사가 그날따라 뭐 전날에 술을 많이 먹었는지 컨디션 안 좋았는지 의료사고로 실수를 내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수술 받다가 도중에 죽게 돼요. 그러면 제가 원초적인 이유는, 죽은 이유는 교통사고가 나서 차에 치여서 상해로 죽은 거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들은 뭐예요? 보험금 청구받기 위해서 보험사에다가 이야기를 해요. 뭐랄까요, 여기서? 한번 검토하고 나서 말씀드릴게요. 하더니 한 하루 정도 지났을 때 연락이 와요. 뭐라고? 보험금 지금 안 되겠는데요? 이제 물어보는 거죠. 이제 왜요? 아, 급격한 건 사고는 맞아요. 갑자기 죽은 건 맞아요. 외부의 원인도 맞습니다. 근데요, 우연은 아닌데요? 지금 상황을 보니까 물어보겠죠. 왜요? 또 물어보면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수술 받을 때 뭐 쓰셨어요? 수술 동의서 쓰셨죠? 거기에 뭐라고 명시가 되어 있냐면, 수술을 받다가 의료사고로 사망하였을 시 법적 책임을 묻지 않을 것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항목이 있어요. 거기 체크하셨네요? 그러면 의료사고로 죽을 수 있다는 걸 어머니께서 미리 알고 계셨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연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종 지급을 하지 않을게요. 최종 지급을 못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 보험은 약관이 법이에요. 약관에 그렇게 명시가 돼 있잖아. 상해사망, 손해보험사예요. 그래서 못 받아요. 그래서 이름 하나가 딱 앞에 붙어버리면 100%에서 3%로 뚝 떨어집니다. 근데 보험사 입장에서는요, 이 3%도 굉장히 큰 손실이에요. 뭐 할까요?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떻게? 앞에 이름을 또 붙여요. 교통 상해사망으로. 자, 그냥 상해사망으로 죽는 것도 힘들어. 받는 것도 힘들어. 근데 무조건적으로 교통사고로만 죽어야 돼요. 이제는 울타리를 하나 더 쳤어요. 바인더리 딱 덧쳐버렸어. 그럼 확률이 1%로 더 떨어집니다. 왜? 상해사망의 범주가 더 넓어요. 추락사, 실종사, 실족사 이런 것도 많겠죠. 근데 이제는 무조건 교통사고로만 죽어야 돼요. 그래서 확률이 또 떨어집니다. 근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제가 어디까지 봤냐면, 대중교통 상해사망, 평일, 휴일, 울릉도, 독도. 이때부터는 사실 보험금을 안 주겠다는 소리랑 똑같아요. 말장난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제가 사망으로 예를 들었어요. 앞에 이름이 길게 나열돼 있어서 보험금 받기 어렵다 싶다? 받기 어렵다. 근데
모든 특약이 마찬가지예요. 사망뿐만 아니라 앞에 이름이 길게 나열이 되어 있을수록 보험금 받기 어렵다 싶다. 이제 고객님한테 계속 주입식 교육을 시켜요. 계속. 그러면 이제 고객님은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다음에 이제 어머니 거 보험을 같이 볼 거예요 라고 말을 해요. 항상 같이 봐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부담 보석을 딱 열어요. 어머니한테 한 가지 딱 말합니다. 어머니 근데 제가 이런 사실들을 어머니한테 말씀드린 이유가 뭘까요? 보험은요, 이러한 정보나 내용들을 설계사만 알고 있으면요 결국 또 도돌이표예요. 똑같이 돌아가요. 왜? 설계사만 알고 있으면 뭔 의미냐? 얘들은 본인들이 알고 있어도 이득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불편한 걸 팔 텐데. 근데 이걸 제가 고객들한테 어머니한테 알려드린 이유가 뭐냐면, 고객님들이 이러한 사실들을 알고 있어야 만에 하나 천에 하나 제가 딱 설계를 짜왔어요. 근데 막 교통상해 사망, 대중교통상해 사망 3% 80% 이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어 봐. 어머니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제 어머니 반박할 수 있어요. 왜 이거 짜왔냐고. 그래서 어머니들께서, 고객들께서 이러한 사실들을 같이 알고 있어야지 어머니가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설계사들이 와서 또 누가 와서 뭐 보험한다고 했을 때 어머니께서 태클을 한 번이라도 더 걸 수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을 한번 드려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자 이제 어머니 거 보험이요 같이 보면 어머니 보험이 몇 점짜리인지 보이실 거예요 하면서 이제 같이 봐요. 자, 보장 분석을 제가 이제 먼저 봅니다. 어머니 제가 전체적으로 먼저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한 다음에 이제 제가 먼저 한 1, 2분 정도를 봐요. 깔 걸 딱 찾는 거예요. 3% 80% 뭐 주계약, 특약, 그 다음에 적립보험료 껴있는지 안 껴있는지, 뭐 불필요한 특약이 있는지 없는지 일단 그거부터 찾아요. 이제 보면서 여기서 이제 중요합니다. 연기가 좀 들어가거든요. 어려운 연기는 아닌데 전체적으로 봐요. 저는 되게 의성어를 많이 했습니다. 고객님 앞에 딱 앉혀놓고 제가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본 다음에 이런 말들을 좀 한 1분 동안 해요. 1, 2분 정도. 그럼 어떨까요? 앞에서 안달복달해요. 왜? 무슨 일이야? 답변하지 마세요. 그냥 무시하고 계속 하면 돼요. 똑같이 1분 더. 그러면 안 되는데. 이제 어머니가 난리가 납니다. 이미 끝나 있어요. 여기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한테 한마디 해요. 어머니 이거 보험이요. 혹시 보험하시는 분 중에서 어머니 이거 가입시켜준 사람 중에 가까운 뭐 설계사나 친척이나 가족분들이 뭐 보험하시는 분 계실까요? 물어봐요. 있다는 사람도 있고 없다는 사람도 있겠죠.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어머니 지금 어머니 거 보험 받는데 제가 이거를 조금 세게 이야기를 좀 해야 될지, 솔직하게, 아니면 어머니가 좀 가까운 지인이나 가족이나 불편할 수도 있으니까 좀 돌려서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너무 화가 납니다. 어떻게 얘기할까요? 100이면 100 다 그냥 세게 해주세요. 이미 끝났어요. 여기서 관계 거절이나 그런 거 다 끝납니다. 이제 여기서 이제 바로 이야기를 해요. 어머니, 제가요 그 주계약이랑 특약 어떤 걸로 가입하셔야 된다고 했었죠? 특약이라 했었죠. 훨씬 더 싸니까. 어머니 거 지금 사망보험금, 상해 사망보험금 어디에 들어가 있어요? 주계약에 1억. 자, 어머니 제가 3% 80% 중에 어떤 게 좋다 했었죠? 3% 80% 있으면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안 된다 했어요. 근데 어머니가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80%에는 1억 5천, 3%에는 5천만 원. 이제 보이시죠, 어머니? 어머니 보험이 이제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전 이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이제 보이시죠, 어머니? 이제부터 어머니 보험이 눈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계속 이런 말들 계속 해줘요. 가스라이팅이죠. 그 다음 또 말해요. 어머니 제가 아까 뭐라 했었죠? 그냥 상해 수술비면 너무 좋은 보험이에요. 왜? 상해로 수술하면 다 받을 수 있는 거야. 근데 앞에 뭐가 붙어있어요, 어머니? 중대한 특정 상해 수술비. 제가 앞에 이름이 길게 나열되어 있으면 뭐라 그랬죠? 보험금 받기가 굉장히 어렵다 했었어요. 어머니 보험 어떻게 돼 있어요?
이제 보이시죠? 어머니 보험이 몇 점짜리인지 계속 이렇게 주입 교육시켜요. 계속. 그러면 너덜너덜해져 있어요 이미. 그 다음에 이제 저희 보장 분석으로 어느 정도 좀 잽을 쳐가지고 좀 그독이 상태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콜센터로 그냥 아예 넉다운을 시켜야 됩니다. 다 했어 보장 분석. 이제 이미 거의 넘어왔어. 그 다음에 이제 뭐라고 하냐면 어머니 근데요 제가 이거는 지금 구두로 어머니 거 보고 말씀을 드린 건데 가장 정확한 건요 뭐냐면요 제 말도 믿지 마세요 그냥 어머니가 가입하신 보험에 대해서 보험사에 직접 전화하면요 훨씬 더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이거 정확하게 봐드릴게요 하고 콜센터 바로 전화를 걸어요. 스피커폰을 딱 합니다. 질문하는 건 딱 정해져 있어요. 딱 걸어서 콜센터 직원은 딱 한마디예요. 저희 어머니 저희 고객님 지금 엄청 바쁘니까 뭐 주저리 말할 필요 없고 제가 묻는 거에다가 그냥 네 아니요로만 딱 말씀해 주세요. 시간 없습니다. 바빠요. 이렇게 딱 먼저 이야기를 해요. 그 다음에 제가 지금부터 이제 물어볼 건데 고객 답변만 해주세요. 현재 납입한 보험료 얼마예요? 네. 그럼 현재 폐지하면 환급금이나 환급률 얼마예요? 네, 적어요 계속. 일부러 그 종이에다 계속. 납입 완료 시점. 총 납입 보험료 얼마예요? 네. 납입 완료 시점에 해지 환급금 얼마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납입 완료 후 5년 뒤에 해지 환급금 얼마예요? 딱 물어봐요. 이걸 물어본 이유가 뭘까요? 그거 먼저 선거질하려고. 이거 갖고 있으면은 뭐 해지하면 손해 아니야? 이거를 제가 선거절 처리를 먼저 하려고 적어놔요. 근데 보장보험은 거의 어때요? 갖고 있으면 납입 끝날 때부터는 점점 환급률이 떨어져요. 거의 대부분. 올라가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뭐 이거 저축성 상품 아니니까. 보장이 중요하니까. 딱 적어요. 그러면 이미 지금 해지할 때가 훨씬 더 이득이에요. 손해가 덜 봐요. 5년 뒤, 납입 끝나고 5년 뒤 해지 환급금은 점점 떨어지거나 거의 비슷해요. 안 올라가요 거의. 그럼 이거는 이제 딱 끝난 거야. 선거절 처리는 끝났어요.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부터 좀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는 네 아니요로만 딱 깔끔하게만 대답해 주세요. 다른 거 다 거두절미 하고요. 자, 어머니, 상담원님, 이제 이 보험에 대해서 제가 딱 보고 없는 것들을 먼저 찾아서 딱 이야기해요. 예를 들어서 종합보험이야. 저는 변액 CI 보험만 콜센터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반 종합보험도 다 그냥 콜센터 해요. 뇌출혈, 가입한 좀 된 오래된 것들은 급성 심근경색 이런 것들 거의 대부분 다 있죠. 종수술도 거의 없는 경우도 많아요. 뭐 엔대질병 수술비.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암 주요 치료비는 없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뇌심 주요 치료비나 뾰족항암 치료비, 고액항암 치료비 없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중입자 치료비. 그것만 딱 골라서 이야기해요. 자, 혹시 이 보험에 대해서 지금 물어볼 건데 혹시 이거 혈액성 심장질환 진단비 있나요? 없어요. 그러면 뇌혈관 진단비 있어요? 없어요. 그럼 혹시 이거 종수술 있을까요? 없어요. 혹시 이거 그러면 뭐 항암 중입자 방사선 치료비 있나요? 이것도 없어요. 혹시 뇌심주요 치료비 있을까요? 없어요. 암주요 치료비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없겠죠? 이것도 없어요. 그러면요 하나 물어보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이 현대해상 예를 들게요. 현대해상 이 보험사에는 방금 제가 말했던 특약들을 못 넣나요? 가입을 못 하나요? 거기에서는? 이 특약 자체가 없나요? 그 보험사에는? 물어봐요. 아니요.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제 없는 것만 제가 계속 이야기했죠. 이제는 있는 걸 찾을 거예요. 어떤 거? 아까 말했던 불필요한 특약. 혹시 이거 어머니 상담원님 뭐
상해 80% 후유장애 특약 있나요? 아, 이건 있어요. 혹시 이거 중대한 상해 특정 수술비 있을까요? 아, 이것도 있어요. 혹시 이거 뭐 5대 골절 진단비 있어요? 아, 있어요. 혹시 이거 뭐 16대 질병 수술비 그런 거 있을까요? 아, 이것도 있어요. 위에 것들은 없는데 이것들은 다 있어요. 아, 심각하네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딱 끊어요. 그 다음에 어머니를 딱 그 치근한 눈빛으로 딱 쳐다봐요. 이것도 어머니 부엉 확인해봤어요. 어때요? 먼저 말해요. 뭐 화를 내거나 아니면 아, 있는 게 하나도 없네, 끝난 거예요. 여기서 한마디예요. 근데 어머니 지금 보니까 어머니가 지금 이 보험을 정리를 해야 어머니가 보는 손해는 제일 적을 거예요. 환급금 확인번호 그래요. 근데 어머니 이 보험 지금 받고 있을 필요가 하나도 없습니다. 왜? 받을 수 있는 보장이요? 하나도 없어요. 불필요한 특약들만 전부 들어가 있습니다. 괜찮아요 어머니, 저 만났잖아요. 제가 어머니가 만약에 아프시거나 큰 질병 걸렸으면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다행히도 진짜 누구누구님 소개로 이렇게 어머니가 저를 만나게 돼서, 아프시기 전에 만나게 돼서 제가 이러한 부분들을 도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할 거냐면요, 어머니 정보 주시면 제가 이제 어머니 거 보험을 다음 시간에 설계를 해서 금액이면 금액, 그 다음에 보장이면 보장 비교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바뀌는지. 아마 180도 바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지금 받아가야 될 게 뭐냐면 정보를 받아가야 됩니다. 어머니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정보를 받아요, 바로. 근데 여기서 저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절대 고객님들한테 뭐 클로징을 하든 상담 끝나고 정보를 받든 전 단 한 번도 허락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어머니 혹시 정보 주실 수 있을까요? 어머니 뭐 가족분들 정보 한번 주실 수 있을까요? 한 번도 저는 물음표로 그 질문을 해본 적이 없어요. 뭐 제가 요청을 할 때. 저는 무조건 마침표예요. 느낌표나. 그래서 이미 어머니가 지금 너덜너덜한 상태야. 제가 이미 주도권 다 가져왔어요. 바로 말합니다. 어머니 정보 제가 어머니가 정보 주셔야지 제가 이거 도와드릴 수 있는데 어머니 성함이랑 뭐 휴대폰 번호 한번 불러주세요. 어머니 성함은요? 저한테 적어요. 휴대폰 번호는요? 다 적어서 어머니 거 자연스럽게. 어머니가 남편분 성함은요? 아, 네. 가정정보 이렇게 다 받아요. 자연스럽게. 따님 있으시죠? 자녀분 있으시죠? 네, 자녀분 것도 주셔야 돼요. 자녀분 거는 성함은요? 번호는요? 주민등록번호는요? 다 받아요. 자연스럽게. 안 줄 수가 없어요. 근데 이미 끝나버렸거든요. 거기서 가정정보를 저는 다 받아옵니다. 그래서 허락받고 어머니 뭐 가족분들도 제가 도와드려야 되는데 한번 가족분들 정보도 줄 수 있을까요? 가 아니라 어머니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한테 정보를 주셔야 돼요. 만약에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어요. 거기서 어머니께서 만약에 싫다고 하면은 본인이 브레이크 걸겠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먼저 굳이 브레이크를 걸릴 이 멘트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냥 기세로 무조건 밀고 가야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말하면 다 줄 거예요. 웬만하면 내 상담만 잘 먹겠다고 하면. 그래서 그렇게 저는 가정 정보까지 싹 다 받아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한 명을 만나도 정보 5개, 4개 이런 식으로 좀 많이 항상 받아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가정 정보를 잘 받는 사람이 영업을 좀 잘하는 사람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정 정보나 이런 것들은 좀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받아와야 돼요. 왜? 맞잖아요, 사실. 이 어머니만 상담 듣고 가입하면은 의미가 없잖아요. 남편이 아파버리면 결국엔 또 어머니가 돈 내야 될 건데, 자녀가 아파버리면 결국엔 또 그것도 자녀가 아팠을 때 돈 내는 건 부모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당당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기죽지 마세요. 그냥. 그리고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첫 상담하고 이런 식으로 정보를 받아서 바로 이제 그 다음 상담을 항상 확정 10분에 그 자리 잡고 오는 게 베스트입니다. 무조건 잡고 와야 돼요. 딱 기간은 5일 이내로 잡아야 돼요. 무조건. 빠르면 3일이에요. 그래야지 니즈가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무조건 3일에서 길게는 5일. 그 이상 넘어가면 니즈가 딱딱딱딱 떨어져요. 아무리 첫 상담을 잘해도 니즈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더 지나가고. 그래서 그런 불상사를 막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바로 확정 10분을 잡고 어머니한테 한마디를 해요. 어머니 제가요 이제 정보를 받았잖아요. 그러면 보험사에서
제가 여러 가지 보험사에다가 등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어머니한테 카톡으로 보험사가 뭐 선심사가 등록되었습니다. 고객 정보가 등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여러 군데에서 올 거예요. 당황하지 마세요. 딱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돼요. 아, 종현이가 지금 일을 시작했구나. 내 거를 이제 설계를 하기 시작했구나 라고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간단하게 병력 체크를 하겠지만 돌아가서 어머니 거 병력 체크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해야 돼요. 그래야 어머니께서 나중에 피해를 안 보시기 때문에 제가 연락을 몇 번 병력 체크차 드릴 거니까 절대 귀찮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아, 내 거 보험을 조금 종현이가 꼼꼼하게 해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제 전화를 꼭 빨리빨리 제때제때 받아주셔야 어머니 거를 훨씬 더 원활하게 도와드릴 수가 있습니다 라고 항상 먼저 미리 말하고 와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걸 안 하고 나서 고객님한테 계속 전화를 드리니까 막 고객님 바쁠 때 연락을 하잖아요. 근데 이걸 내가 먼저 말 안 했어. 막 화를 내더라고요. 그래서 뭐 계약도 떨어진 경우도 많고 신입 때는 제가 그때부터 항상 말해요. 그러면 언제 바쁘든 뭐하든 간에 연락을 되게 잘 받아요. 내 거 잘해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아다르고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고객들한테 항상 이런 것들을 선거절 처리를 미리미리 좀 해주는 게 훨씬 더 깔끔하다. 우리 항상 말하잖아요. 최소한의 확률이라도 우리 높여야 할 작업들을 계속적으로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들도 꼭 하고 오는 게 좋다. 그 다음에 제가 또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저는 업셀링을 받을 때 이제 계약이 다 들어가고 나서 혹은 클로징 때나 분명히 모든 고객이 풀보장으로 들어가진 않거든요. 다 막 남진단가 막 2억 3억씩 있고 그런 고객들은 모두가 다 그러진 않잖아요. 그래서 업셀링을 저는 항상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여지를 많이 남깁니다. 그래서 언제 업셀링을 많이 하냐면 기프트 줄 때 전 진짜 많이 해요. 혹은 증권 전달할 때 뭐라고 하냐면 기프트 줄 때는 항상 하는 건 뭐냐면 고객님한테 절대 이 업셀링을 하려고 내가 너한테 이걸 준다라는 생각이 절대 안 들게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기프트도 좀 맛있게 주는 편인데 항상 저희가 뭐 건강식품도 하고 무엇도 하고 되게 많이 하잖아요. 기프트를 저는 기프트의 스토리를 많이 입혀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좀 고객님들한테 마음을 사기 위한 매트들을 하는 건데 그냥 어머니 이거 어머니 생각나가지고 샀어요. 이거 저희 어머니 거 사는 김에 샀어요. 이것도 너무 좋지만 그냥 이거를 똑같은 10,000원짜리를 주더라도 저는 한 10만원, 20만원 마치 값어치를 느끼게끔 하고 싶은 게 좀 약간 전 욕심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딱 처음 가서 어머니 제가 이거 이번에 어머니 덕분에 지점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지점장님이 상품권을 10만원을 저한테 주셨어요. 1등 상품으로. 제가 너무 신나가지고 한 제가 축구화를 좀 사고 싶었었어요. 필요해가지고 그거 막 쿠팡으로 이제 알아보고 있었죠. 축구화 사려고 10만원으로. 근데 그걸 사다가 문득 뭔 생각이 들었냐면 이거는 근데 내가 잘해서 받은 게 아니라 어머니께서 이렇게 저를 믿고 도와주셔가지고 제가 1등을 하게 됐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그러면 이거를 나를 위해서 쓰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주셨던 어머님들을 위해서 쓰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었어요. 그래서 보고 있던 축구화를 잠시 꺼놓고 다시 이제 바로 저기 이마트 달려가가지고 어머님들한테 필요한 물품들을 사야겠다. 선물을 소정의 뭐 큰 건 아니더라도 소정의 상품을 좀 드려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마트에 갔습니다. 그래서 그때 보니까 어머니가 뭐 병력으로 당이나 그런 것들을 좀 높으셔서 거기에 맞는 건강식품을 제가 사왔어요. 그래서 너무 감사드린다고 어머니께 말씀드리고 싶어가지고 제가 조금은 그 제 욕심에 제 거 살려다가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이거 받았던 이런 1등 했던 것들을 영광을 어머니한테 돌려드리고 싶어가지고 사왔습니다 라고 한번 멘트만 쳐도 어머니가 저를 보는 눈빛이 완전 달라져요. 이 기프트를 주더라도 그냥 어머니 이거 생각나 샀어요 이것도 좋지만 훨씬 더 극대화가 돼요. 왜냐 어머니들은 엄청 감수성이 풍부해요. 그 한마디로 저는 이 10,000원짜리가 아니라 진짜 몇십만원짜리 기프트를 한 거랑 똑같은 셈이 돼요. 이미 마음 샀어. 너무 좋아해. 아이고 기특해라. 뭐 그런 생각을 다 했대. 이렇게 딱 이야기 나와요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이제 뭐예요? 이제 업세팅해요 저는. 던져요. 마음 샀으니까 딱 이제 기프트 주고 이야기하다가 딱 돌아서 이제 안녕히 계세요 하고 돌아선 찰나에 아 맞다 어머니 제가 정말 어머니에게 중요한 사항을 하나 말씀을 드려야 돼가지고 왔어요 사실. 그게 뭐냐면요 하면서 사례 전달을 딱 풀어요. 간단하게 제가 하나 풀어드리자면 다른 건 아니고요. 제가 이제 고객님들을 만나는데 최근에 이제 제가
소개를 받아서 상담을 한 고객님이 계세요. 어떤 거냐면요. 딱 가니까 가정이 4인 가정이에요. 가족 사진이 딱 이렇게 있어. 남편, 와이프, 자녀 2명, 4살, 5살 이렇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따님 2명. 상담을 하고 정보를 받았죠. 그래서 무조건적으로 가족들이 전체가 다 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남편분은 자리에 안 계시더라도 저한테 정보를 주시면 제가 설계를 할게요. 다 도와드릴게요. 했어요. 근데 그 이제 40대 정도 되시는 이제 고객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일단은 남편 거 말고 저랑 제 딸들 거, 애기들 거 먼저 진행해 주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다음에 이제 계약할 때 만났죠 또. 근데 제가 이제 항상 말하는 거지만 무조건 보험은 가족 전체가 점검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이야기를 했어요. 거기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사실 남편이랑은 좀 작년에 이제 사별을 하게 됐어요 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제가 이제 관리자가 이제 됐으니까 어떤 것 때문에 혹시 그러신지 한번 저한테 솔직하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라고 또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하는 말이, 남편이 택배를 하세요. 근데 이제 쿠팡 이런 데서 이제 하시거든요. 상하차 배달까지, 배송까지 해주시는. 근데 이제 애기들이 어리니까 와이프도 이제 일을 그만두고 육아에만 무조건 전념을 해요. 남편이 한 600, 700 정도를 번대요. 생활비로 다 이제 애기들 키우라고 주시는 거예요. 남편이 혼자 가장으로 이제 일을 하고 있으니까 애기 누가 돌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막 열심히 살다가 이제 한 몇 년 정도 지났을 때인가 남편이 갑자기 이제 췌장암 말기 딱 판정을 받아요. 아파서 병원에 가보니까. 근데 이제 보험을 딱 봐보니까 언제 딱 우리가 보험을 보냐면 아팠을 때 딱 보험을 보잖아요. 내 보험이 얼마 들어가 있지? 얼마 들어가 있었을 것 같아요? 3천만 원 정도 딱 있었어요. 진단금으로. 다른 거 뭐 고액암 추업 이런 거 아무것도 없이. 왜? 맨날 보험이니까. 그래서 올리 다 비갱신이었어요. 3천만 원 딱 있었어. 그래 다행이다. 3천만 원 딱 받으려고 하는데 이 치료비가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그거 생각을 못했던 거지. 나라에서 뭐 산장통장 지원을 해줘. 뭐 병원비 환급금 해줘. 그렇다 쳐. 근데 생활비가 들어가잖아요. 암 걸리면은 일터로 복귀할 수 있어요? 생활 못해요. 왜? 회사 사장이 안 받아줘요. 반대로 생각해보면 회사 대표님이에요. 암 걸린 직원이 나와서 일을 하겠대. 저 괜찮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쓸 거예요. 안 써요. 왜? 갑자기 일하다가 쓰러져 버리면 산재 처리해줘야 되거든. 왜? 회사 안에서 갑자기 일하다가 죽거나 쓰러진 거니까. 머리 아파져요. 회사 이미지도 안 좋아지고. 잘라요. 잠깐 치료받고 와라 해놓고 잘라버려요. 왜? 택배는 다른 사람부터 대처하면 되니까. 그래서 생활비가 뚝 끊겨버려요. 근데 고정지출 나가야 되는 게 엄청 많아요. 집 대출금이며 차, 그 다음 애기 분유값, 밥값, 그 다음 가족들 한 달 생활비. 근데 암 짓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거는, 필요한 거는 1억 5천이라고 하잖아요. 250 곱하기 12 곱하기 많죠. 5년이니까 5년 동안 일을 못하니까 1억 5천이 그래서 필요해요. 근데 이 사람 얼마 있어요? 3천만 원 있어요. 나머지 1억 2천이 그때부터 빚이에요. 이제 다 실제로. 뭐 해야 돼? 비급여 치료 받으면 어떻게 돼요? 나라에 지원 안 해줘요. 근데 급여 치료 받으면 화학 치료잖아. 엄청 아프잖아요. 잘 낫지도 않고. 그럼 비급여 치료를 받겠죠. 주사 한 방울 500일, 600일. 더 좋은 거는 막 1000만 원 한대.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2달에 한 번 받아야 되는 거 막 5달, 6달에 한 번씩 받게 돼요. 돈이 없으니까. 아무 돈만 있으면 살아요. 돈만 있으면. 돈이 없다니까. 어떻게 됐냐면, 그렇게 받다가 그래도 다행인 건 뭐냐면 집 담보대출로 조금 한 3천만 원 받아가지고 치료비 하고, 또 다행히도 이 형제 자매 가족들이 좀 평판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좀 3천만 원 이렇게 모아가지고 준 거예요. 빌려준 거예요. 6천만 원 빚이 생겼어요. 그렇게 하다가 꾸역꾸역 한 2년 정도? 3년 정도? 치료 받았어요. 근데 이제 다 써버린 거야. 그 받았던 빌렸던 돈들을. 이제 어떻게 해요? 애기들은 쫄쫄 굶고 있고, 이제 당장의 생활비가 한 달에 300씩은 나가야 될 겁니다. 다시 거기 직장 말고 이 암 걸린 사실을 숨긴 다음에 다른 데로 회사로 취직을 해요. 다른 데로 다시 일을 시작합니다. 치료가 아직 덜 됐는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렇게 한 1년, 2년 정도? 2년 정도 있다가 여기서 불상사가 터져요. 다른 부위로 전이가 돼요. 간 쪽으로 이제. 어떻게 돼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다시.
진단비는 최초 1회 받지 않아요? 맞죠? 근데 이미 받아버려 3천만 원. 또 어떻게 돼요? 이제 또 돈을 빌리러 다녀야 돼요. 누구한테? 가족한테 빌렸으니까 이제 친구들한테. 다시 시작된 거예요. 애기들은 크고 있지. 또 다시 또 딴 데로 전이돼가지고 이 치료받느라고 또 일을 못하지. 생활비 없지. 담보대출? 그럼 빚을 더 훨씬 더 늘어나야 되는 건데 이자도 갚아야 되고. 그래서 이 사람이 재발하고 나서 한 2달 정도 뒤인가 차에서 연탄불을 피워가지고 안 좋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사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상담을 최근에 이제 갔다 왔는데 이런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생각나는 건 제 고객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왜? 제 고객님들도 분명히 이러한 상황들이 벌어질 거라는, 안 벌어질 거라는 보장이 없겠더라 생각이 들어요. 왜? 이어폰에서 이런 것들 저는 한두 번 보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봅니다. 최소한 모든 사람은 제가 못 도와드려도 제 이 최측근인 고객님들만큼은 제가 이런 사실들을 알려주고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어머니한테 찾아와서 말씀을 드려요. 어머니 그때 가입하실 때 암진단금 1억까지밖에 안 들어가 있었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얼마냐면 1억 5천 정도는 준비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보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고액암 치료비랑 그 다음에 암 주요 치료비는 추가적으로 무조건 이건 필수로 가입해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그래서 어머니한테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제 고객님들 다 말씀드리니까 어느 정도는 다 암 주요 치료비나 그런 부분들은 추가적으로 가입하시겠다고 말씀을 하더라고요. 어머니한테도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찾아와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라고 하면 10명 중에 한 5명은 얼마 정도 하는 대로 딱 물어봐요. 다는 안 하겠죠. 10명 중 5명은 딱 물어봅니다. 그럼 거기서 알겠습니다. 어머니 어차피 제 정보 있으니까 오늘 바로 설계해서 내일 찾아와서 한번 금액이랑 다시 한번 설명 어떤 거 짜왔는지 말씀드릴게요 하고 찾아가면 돼요. 이게 바로 업셀링. 너무 쉬워져요. 이거를 저는 기프트 할 때 항상 합니다. 그래서 기프트 하러 갈 때가 저는 즐거워요. 돈을 쓸어가는 거지만 너무 즐거워요. 뭐가 나올지 몰라서. 업셀링 꼭 나와요. 못해도 업셀 안 나와도 소개 어필하면 돼요. 어머니 근데 그때 어머니 친구분들 소개시켜 주시고 했었는데 한번 이번 기회에 경각심 가지고 꼭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니 가족분들 그때 정보 못 받았었는데 남편이라도 꼭 한번 이야기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혹은 친척분들이라도 꼭 이야기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소개 어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만약 거기서 업셀링 안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사례 전달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3자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게 굉장히 커요. 제가 오늘 방금 말했던 사례 전달은요 뻥이에요. 거짓말입니다. 근데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제가 고객님한테 거짓말을 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위해서 선의 경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사례 전달이 꼭 여러분들한테 필요해요. 근데 저 진짜로 사례도 있어요. 제 고객님인데 암에 걸렸어요. 제가 맨 처음에 이 사람한테 가입을 한다고 했을 때 상담한다 했을 때 엄청 싫어했었어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안 바꾼다고. 남편이 상담을 들었거든요. 싸워서라도 데리고 온 거야. 그래서 결국에는 상담을 듣고 맨 처음 막 고민해본다 그랬어요. 한 이틀 정도만, 3일 정도만 고민해볼게요. 근데 남편이 그냥 내가 돈 될 테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서 원래 암진단금 3천만 원 있다고 제가 1억 2천까지 넣어드렸고 고액항암 치료비, 부적항암 치료비 이런 것들도 싹 다 넣어드렸었거든요. 정확하게. 근데 진짜 신기하게 이건 진짜 거짓말 아니에요. 갑자기 딱 가입하고 나서 한 어느 정도 좀 지났을 때 연락이 있다고 해요 저한테. 종현씨 다른 건 아니고요, 저 보험금 지금 암진단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죠? 느낌이 딱 오더라고. 이분 지금 뭔가 있구나. 물어봤어. 혹시 어머니 어떤 것 때문에 그러실까요? 제가 지금 암에 좀 걸린 것 같아서 조직 검사를 지금 받으려고 좀 하는데 진단비가 지금 얼마 정도 들어가 있어요? 1억 2천 들어가 있어. 또 말했죠. 치료비나 그런 것도 말했어요. 신기하게 딱 이제 저희 이제 화순 전대병원에 가가지고 검진을 딱 받으니까 이 췌장암인가? 거의 말기가 뜬 거예요, 사기로.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는 게 뭐냐면 보험 가입하고 딱 1년하고 2일 된 시점에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진단 확정이 딱 받았어요. 만약 여기서 그 어머니께서 3일만 고민해 보신다고 하면
했다고 하면, 제가 그걸 들어줬으면, 남편이 그거 안 말렸으면 이 사람 이거 절반밖에 못 받아요. 6천만 원밖에. 그대로 그 앞에서 6천만 원 날리는 건데, 저는 이거를 고민한다고 말씀하는 사람들한테 다 써먹어요, 사례를. 그럼 고민 안 해요. 어머니가 고민하시는 지금 이 3일 이틀이요, 진짜 어머니가 아프셨을 때는 굉장히 3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고민할 거면 차라리 고민은 지금 당장 하시고, 하실래요 안 하실래요 차라리 가시는 게, 하실 건가 안 하실 건지 그걸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항상 말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거절 처리가 완성이 돼요. 이건 제 실제 사례입니다. 딱 1년 이틀이었어요. 딱 1년 이틀. 너무 소름 돋아가지고 써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민해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한테는 저는 항상 이런 사례를 써요. 어머니가 고민하시는 즉 3일, 일주일이요, 어머니가 암에 진단받으면 3년처럼 혹은 7년처럼 10년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민은 시간만 늦출 뿐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절 처리를 합니다. 그런 식으로 저는 조금 업셀링을 하면서도 사례 전달까지 같이 이렇게 섞어서 이야기를 하면 소개받는 것도 쉽고요. 사실 경각심이 심어지니까. 그리고 고객님들이 업셀링을 할 때도 이 머릿속으로, 아 내가 종현이한테 지금 당장 이걸 가입하지 않으면 내 미래에 나중에 아팠을 때 이런 피해를 보겠구나 라는 생각을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머릿속에 그려줘야 돼요, 고객님한테. 그래야지 결과들이 훨씬 더 수월하게 나올 수가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거고, 영업적으로는 오늘은 이 정도까지만 이야기를 드리고, 이제 제가 사업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에게 또 교육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혹시 몇 차월 정도 되셨을까요? 8차월이죠. 혹시 사업을 왜 해야 되는지 이유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을까요? 제가 성장하기 위해서랑, 그리고 FC로서 돈을 번다는 게 어떻게 보면 쉽지 않을 때가 있더라고요. 매월 초마다 그 압박감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혹시 오늘 타겟인데 사업을 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맞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세요. 제가 조금만 더 이제 사업에 대해서 왜 해야 되는지 디테일하게 설명을 드리자고 하면, 첫 번째는 이거인 것 같아요. 혼자보다는 둘이고요, 둘보다는 다수예요. 이 말이 뭔 말이냐면, FC로서 막 잘하는 사람들 막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이렇게 막 AMP 치죠. 그거 10년, 20년 가도 할 수 있을까요? 꾸준하게? 단 한 번도 빠그라짐 없이? 죽었다 깨어난대요. 1,000만 원? 2,000만 원? 뭐 챔피언하고도 그만두신 분들도 굉장히 많던데, 이탈하시고. 절대 안 돼요. 근데 진짜 뭐 엄청 고실적을 치는 FC 말고 그냥 평범하게 500 CAMPC 평균적으로 치는 FC들이 한 10명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저 팀에. 그러면 매출 얼마예요, 그 팀은? 제가 팀장으로 있을 때 5천이에요. 5천에 오버라이딩 20% 한다고 하면 얼마죠? 급여는 1,000만 원이에요. 거기에 제거 영업 한 500, 1,000 이렇게 한다고 하면 급여는 DP까지 깔리고 하면 2천은 그냥 우습게 나와요. 근데 FC로서 2천 벌기 쉬워요, 어려워요? 저도 벌어봤지만 진짜 굉장히 그 한 달을 미친듯이 저는 뛰었던 것 같아요. 네, 2천만 원 벌기 위해서. 저는 보장 상담을 거의 위주로 많이 해서 저축상담을 별로 안 넣거든요. 그래서 보장 상담하려면 최소한 15명을 만나야 돼요, 2천을 벌기 위해서. 최소한. 그럼 거기 가서 모니터링도 해줘야 되고, 한 명 만나서 상담하고 클로징하고 친구 전달하고 뭐하고 막 프로세스 짝 있죠. 명당 한 6번은 만나야 되는데 15명을 몇 번 만나야 돼요? 최소 80번을 만나야 돼요. 80번. 미쳐요, 사람. 그 한 달 2천만 원 벌려고. 근데 사업적으로는요, 2천만 원 벌기 쉬워요. 그냥 적당하게 치는 팀원들이 10명만 있으면은
급여가 만들어져요. 근데 이 10명이 아니라 20명이면요? 곱하기 아니에요? 30명이면요? 곱하기 3이에요. 엄청 쉬워져요. 그래서 혼자보단 여러, 진짜 예지에서 오래 일하고 싶다고 하면 사업 쪽으로 가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진짜 꾸준하게 돈을 벌면서 오래 일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첫 번째로는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영업 평생 하실 수 있어요. 저도 영업을 좀 짧게 했던 FC는 아니라서 30차월 넘게 저도 영업을 했지만 진짜 죽을 것 같아요. 감정 낭비도 진짜 심하고, 고객님들 막 밤에 전화 오고 막 그러면 카톡 오면 불안해요. 종현아 이렇게 연락이 오면 좀 미치고 심장이 막 뛰어요. 왜? 혹시나 뭐 청천이거나 뭐 해지나 그런 내용일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막상 또 왜요? 어떤 일 때문에 그러실까요? 어머니라고 물어보면 그냥 생각나서. 이러면 또 다행이다. 사왔다. 이러기도 해요. 근데 고객님 카톡 하나하나에 제 감정들이 엄청 휘몰아쳐요. 그걸 매달 했던 것 같아요. 30차월 동안. 딱 문득 생각 들었어요. 제가 왜 진급하고 싶었냐면 이거 진짜 5년은 못하겠다 했어요. 이 생활 5년 이상 못하겠다. 내가 나이가 앞으로 더 먹어가고 5년, 10년이 지나면 내 나이는 더 먹을 텐데 40대가 돼서도 막 고객 카톡 하나에 막 심장 벌렁벌렁거리고 막 이거 전환실비 한번 하러 막 부산까지 왔다 갔다 하고 소개받으려고. 그건 못하겠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영업의 끝은 퇴사구나. 결국에는 진짜 무조건 사업을 해야겠구나. 내가 진짜 사랑하는 에듀고빙 서비스에 오래 남아있으려면 영업을 잘하는 게 아니라 사업을 잘하는 사람이 되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그때 딱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30차월 동안 진짜 꾸준하게 했던 사람이지만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여러분들한테 또 해주고 싶은 말은 그래도 영업은 해야 돼요. 왜? 영업을 그래도 어느 정도 꾸준하게 하고 나서 경험들이 많이 쌓이고 SM 올라오니까 교육해줄 게 너무 많아요. 내가 알려줄 수 있는 방법들도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영업 사원일 때 진짜 최선을 다해서 영업들을, 노하우들을 많이 최대한 습득을 해놔야 된다. 그래야 제가 진급을 했을 때 팀원들한테 여러 가지 교육들을, 맨날 똑같은 교육할 수 없잖아요. 맨날 오늘은 이렇게 해줘야 되고 또 다음에는 그 사람 다른 뭐 힘들어하는 친구 있으면 그냥 맞춰서 교육해줘야 되고. 그러려면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그래도 영업은 놓으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제가 제일 컸던 게 뭐냐면 사실 그냥 외로웠어요. 제가 혼자 이제 막 MVP를 하고 뭐 월간 먼슬리를 하고 뭘 하고 해도 기쁨은 잠깐 딱 그 단상에 올라갔을 때 몇 초? 내려오면 허무해요. 왜? 그 다음에 이제 SM 그걸 하잖아요. 그 수상을. 그러면 항상 했던 말이 저희 뭐 팀원들이 있어서 팀원들에게 먼저 감사 인사 표합니다. 이게 너무 부러운 거예요. 그래서 혼자 하는 거는 굉장히 좋긴 하지만 정말 외롭구나. 팀원이 한 명 생겨서 그 팀원이 이제 MVP를 하고 뭐 이제 수상을 하면 제가 수상했던 것보다 10배는 기쁘더라고요. 거짓말 안 치고. 그래서 외로움이 진짜 크다. 그래서 외로워도 팀원이 생기고 하나둘씩 사업을 하다 보면 정말 뭔가 좀 재밌더라고요. 이번에 저희 윈터에 갔다 왔었거든요. 작년에는 제 집돌이랑 둘이서 갔었어요. 둘이서. 근데 이번에는 팀원 해가지고 한 6명, 5명 정도 같이 가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여러분도 그런 부분들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영업이랑 사업은 같은 것 같아요. 영업은 뭐가 필요해요? 결국엔 활동량 모수죠. 사업도 마찬가지. 활동량과 모집고예요. 100명의 사람한테 우리가 던지기를 하고 제안을 하는 거랑 10명의 사람한테 제안을 했을 때 결과는 누가 더 많이 나올까요? 당연히 전자예요. 똑같습니다. 사업도. 그래서 대상자들이 무조건 많아요. 저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옛날에는 제 무조건 툴로만 하려고 했었어요. 내 지인들 A, B, C, D급 해가지고. 근데 진짜 CIS 진짜 한 몇십 명 거의 진짜 엄청 많이 봤던 것 같아요. 입각정도 진짜 많이 적었었고 들어와 뽑는 것도 많이 뽑았었고 다 나갔지만 몇 명씩. 근데 결국에는 진짜 활동량이랑 모두 답이다. 그래서 영업이랑 굉장히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영업도 우리 TA부터 시작해서 리스트부터 시작해서 TA, 그다음 만남, 뭐 상담,
그다음에 클로징 이렇게 가잖아요. 사업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리스트, TA, 만남, 상담은 저희 뭐예요? 아니, 액션이죠. 액션. 그다음에 클로징은 CIS. 이거 똑같이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울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영업이랑 사업은 정말 한 끗 차이다. 이름만 다른 거다. 우리 고객들 만나러 갈 때 뭐예요? 깔끔하게 꾸미고 언행 조심하고 막 그러죠. 되게 그러잖아요. 깔끔하게 보이려고.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대상자를 만날 때 남자를 만나러 가도 진짜 깔끔하게 최대한 옷을 이쁘게 입으려고 하고 머리도 최대한 깔끔하게 화장도 하고요. 여자친구 만나러 가는 것보다 더 약간 더 준비를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그래요. 저희 이제 집에서는 이제 부모님이랑 광주에서 같이 살아요.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냐면 아니 누구를 만나는데 그렇게 향수까지 뿌리고 막 하고 가? 꾸미고 가? 말해요. 나? 새로운 신입 뽑기 위해서 지금 가는 건데 이제 대상자 만나러 가는 어머니 아니까 이제 이과자 뽑으려고 가지 대상자 만나러 가지 안 믿어요. 여자 만나러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 정도로 신경을 씁니다. 대상자 만날 때도요. 그래서 연애랑도 되게 비슷한 것 같아요. 사업은 여성분이잖아요. 남자가 딱 있어요. 근데 이 남자가 아직 뭐 관계 형성도 안 돼 있고 서로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 근데 막 같이 제안하지 막 사귀자고 이야기를 해요. 계속 고백만 해. 어떨 것 같아요? 다시는 안 볼 것 같죠? 똑같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연애랑 똑같습니다. 약간 이 사람한테 밀당을 좀 해주는 게 좋아요. 계속적으로 내가 너 같이 하고 싶다 같이 하자 이것보단 어느 정도 조금 같이 하자 했을 때 좀 본인만의 거절들이 있겠죠. 그러면 좀 밀어내요 또. 그럼 좀 밀어내다가 다시 또 밀당인 거. 한 번씩 또 너무 밀어냈다 싶을 때 다가가지고. 그러면서 상파들을 많이 해요. 중간중간. 이 사람의 상황 변화 체크나. 그런 이야기들을 굉장히 조금 연애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좀 더 편할 거예요. 너무 내가 이 친구를 뽑고 싶다고 마음 하나로 너무 적극적으로 들이게 되면 의심을 많이 하더라고요. 나를 뽑으면 네가 뭐 좋은 게 있나? 이런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리고 두 번째로 뭐가 있냐면 대상자를 좀 분리하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단기 대상자라고 해서 단기, 중기, 장기 이렇게 저는 항상 나눠놓거든요. 제가 같이 하고 싶고 막 진짜 막 이 친구 뽑고 싶다 이게 단기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봤을 때 단기 대상자는 상황이랑 니즈가 높아야 됩니다. 혹은 상황은 좋아. 니즈는 잘 모르겠어. 이 사람들은 단기 대상자예요. 왜? 충분히 니즈 올리는 거는 액션이든 뭐든 CIS든 해가지고 올리는 건 빨라요. 최대한 빨리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단기 대상자 기준은 상황과 니즈가 어느 정도 절묘하게 좋아야 된다. 그럼 전 이 사람들 뭐 하냐면 일주일 최소 2주일에 한 번씩은 꼭 만나요. 주기를 만남 횟수를. 자, 그 다음에 중기는 뭐냐면 니즈는 좀 있는 것 같아. 근데 아직 상황이 조금은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상황이냐면 지금 당장 회사에 내가 그만둘 수 없는 상황들, 아니면 내가 지금 공무원 준비를 하거나 아니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어. 이직 준비나 그런 것들. 근데 니즈는 좀 있어. 그런 사람들은 저는 중기 대상자로 봅니다. 그래서 구별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뭐 하냐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만남을 가져요. 왜? 언제 상황의 변화가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무 또 얘는 지금 안 되겠네 하고 버리는 것보다 따로 중기대상자로 판정을 해놓고 한 달에 한 번, 그다음에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계속적으로 만남을 계속해요. 그러면서 만났을 때 한 번씩 툭툭 던지는 거죠. 상황 변화 체크를 해야 돼요. 무조건 상황의 변화에 체크를 해봐야 돼요. 어떤 상황인지. 전에는 지금 이거 준비한다 했었는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야? 잘 되고 있어? 이런 체크들을 계속 수시적으로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장기 대상자들은 니즈도 아직 없고 상황도 안 좋아. 아니면 상파가 아직은 안 된 상태들일 때 장기 대상자로 딱 정해놔요.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한 두 달에 한 번 이렇게 만나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대상자들을 상황 변화 체크를 하면서 다시
정리를 해요. 이 사람이 상황이 옛날 안 좋았었는데 지금은 다시 좋아졌네? 그러면 단기 생각했다가 다시 지원해요. 그러면서 만남 횟수를 다시 늘려가는 작업들을 하는 거죠. 만약에 원래 장기였어. 근데 조금 상황의 변화가 온 것 같아. 니즈가 좀 올라온 것 같아. 근데 상황은 아직 조금 안 됐어. 그러면 이 사람들은 다시 여기로 이동을 시켜줘야 돼. 그러면서 만남 주기도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주기적으로 만나는 걸로 계속 끌고 가야 돼요. 그래서 리스트를 계속적으로 최신화를 해야 돼요. 계속적으로. 최소한 못해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계속 최신화를 시키면서 이런 변화 체크를 주기적으로 해줘야 된다. 안 그러면 놓쳐요. 이 친구들이 갑자기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떨어졌어. 근데 내가 이거를 체크 안 하고 있었던 거야. 그럼 어때요? 내가 이 친구 떨어졌을 때 만났으면, 제안했으면 상황의 변화가 왔으니까는 다시 왔을 수도 있잖아요, 저한테. 근데 그런 거 없이 그냥 넘어가 버리면 이 친구는 다른 일을 찾아보게 돼요. 그럼 놓치는 거예요. 또 다시 또 연장이에요. 상황 변화 올 때까지 또 연장. 그래서 주기적으로 관찰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분류를 해놓고. 그래서 우리가 영업을 할 때도 마찬가지잖아요. 고객들을 좀 약간 리스트를 써가지고 분류를 계속을 하는데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리스트를 써서 단기, 중기, 장기 대상자를 계속적으로 분류를 해야 된다. 대상자를 만날 때요, 저는 어떤 식으로 좀 이야기를 많이 하냐면 좀 자신감을 많이 불어주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옛날에는 대상자들이 어떤 말을 저한테 많이 했었냐면, 종현아, 난 너처럼 못 살아, 너처럼 못해, 너니까 하지. 전 이런 말들을 진짜 싫어했거든요. 엄청 많이 했었어요, 대상자들이. 근데 저는 이게 왜 그런지 한번 생각을 해보니까 너무 이 친구들한테 나는 조금 벽이 있는, 너무 높은 그런 거에 좀 되어있지 않나. 그래서 저는 뭐 하냐면 조금 저를 낮추면서 이 친구를 좀 띄워주는 작업들을 많이 해요. 용기를 좀 북돋아줘요. 약간 너니까 하지가 아니라 이제는 어떤 느낌이 되게 하냐면 좀 칭찬을 되게 많이 합니다. 딱 만났어. 뭐 어떻게든 이 친구의 칭찬할 점을 찾아요. 뭐 예를 들어서 외형이 되게 깔끔해, 혹은 뭐 말을 되게 재밌게 잘해.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업과 관련을 해서 끌어내면서 칭찬해요. 넌 이렇게 깔끔하니까는 너 되게 옷도 깔끔하게 입고 머리도 되게 깔끔하게 하고 좀 꾸미는 걸 되게 잘한다. 어머니들이 진짜 좋아하겠다. 고객님들 만나면 어머니들 너 진짜 이뻐하겠다. 마음 사는 거 쉽겠다. 이런 가스라이팅을 계속 시켜요. 만날 때마다 업이랑 관련시켜가지고 말을 잘해. 너 진짜 말을 나보다 잘한다. 나는 말을 좀 약간 더듬고 좀 빨리 하는데 그래도 이렇게 하거든. 너는 나보다 말도 훨씬 더 잘하고 그 다음에 재밌게 되게 쏙쏙 들리게 잘하는 것 같은데 너 이 업하면 진짜 잘하겠다. 어머니들이 엄청 좋아할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칭찬들을 계속 만날 때마다 해줘요. 한 번 처음 딱 들었을 때는 그냥 갸우뚱해요. 근데 만날 때마다 계속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업이랑 관련시켜서 칭찬들을 계속 심어주잖아요. 너가 나보다 낫다, 너가 나보다 잘할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을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어느 순간 사람이라는 게 그래요. 조금 거만해져요. 좀 어깨가 좀 올라가요. 뭔 생각을 하냐면 옛날에는 이제 너니까 하지였다가 그치? 내가 좀 종현이보다는 이 부분은 낫지. 이게 인식이 돼요. GP 교육이 되니까. 그래서 뭔 생각을 하냐면 더 나아가서 쟤도 하는데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자신감이 딱 생겨요. 우리는 이런 작업들을 굉장히 많이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를 좀 낮추면서 이 친구들을 조금은 올려주는 작업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왜? 그래야지 벽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너니까 하지. 너는 원래 그렇게 살았잖아.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그런 딱 이야기를 나오는 순간 조금 리크루팅이랑 좀 힘들어진다.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저는 지금부터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대상자들도 자신감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밖에서. 그래, 종현이 형은 저렇게 막 말도 막 제대로 못하고 좀 약간 내가 종현이 형보다 말도 잘하는 것 같고 좀 괜찮을 것 같은데, 나도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말들 저는 실제로 해요. 저 자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 잘할 것 같은데요. 이런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대상자들이 저한테. 그러면 훨씬 더 쉬워지는 거예요, 리크루팅. 그래서 여러분들도 대상자들한테 너무 막 완벽한 모습만, 너무 막 진짜 딱 최고의 모습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조금 나를 낮추면서, 광대가 되란 말은 아니에요. 나를 조금은 낮춰주면서 이 사람을 높여주면서 조금은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은데, 높진 않은 것 같은데 라는 생각만 들게끔 해줘도 좀 쉬워집니다. 그 다음 뭐예요? 액션. 그 다음에 CIS. 그러면 훨씬 더 대상자들한테 빠른 시일 내로 자신감이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을 심어줄 수가 있다. 지금부터라도 칭찬 많이 해주세요. 너가 나보다 낫다.
그래서 저는 또 하는 말이 되게 많이 하는 게 뭐냐면 운이 좋아서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해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운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이런 사람들을 만났고 운이 좋아서 이러한 고객들을 만났다. 그냥 운이 좋아서 난 이렇게 된 것 같아. 난 뭐 사실 뛰어난 능력이나 말을 권변이나 그런 거 없거든. 근데 그냥 좀 이렇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운이라는 게 좋아졌던 것 같아. 그냥 운이 좋아서 했던 것 같아. 이런 말들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내가 무조건 잘해서 뭐해서 이것보다는 운이 좋아서라는 말들을 좀 많이 하는 게 좋다. 그래야 또 이런 것들이 좀 쌓여서 대상자들이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계속적으로 들어지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조금은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게 좋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사업적으로 만남은 법칙이 있어요. FC 때 어떻게 했었냐면 일반 만남을 제가 3회를 하면요, 솔직히 이 안에 상판은 다 할 수 있거든요. 웬만한 것들은 다 니즈 파악이는 무조건 액션 1회 잡았어요. 일반 만남 3번 이상 했다? 그냥 그건 놓은 거예요. 저는 딱 이거 저만의 딱 루틴을 잡았어요. 내가 1번 만남 3번 해가지고 상판을 했어, 니즈 파악했어, 뭐 했어, 3번 이상 만났는데도 액션을 안 했다? 그럼 저는 이거 사업한 거 아니에요. 냉정에만 놓은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3번 만났으면 나를 대상자가 그 다음 무조건 SM 혹은 다른 사람들, 관리자님들 무조건 액션 한번 했던 것 같아요. 이게 무조건 공식으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러면 훨씬 더 만남의 퀄리티들이 높아질 거예요. 3번 만에 상판을 안 했어, 못 했어. 만약에 내가 3번을 만났는데 아무것도 이 사람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 그럼 놓은 거죠. 사실 냉정하게 말하면 만나면 뭐 1번 만남 했습니다, 2번 만남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온 건데 그냥 가서 술 먹고 짠하고 뭐 옛날 이야기 이런저런 이야기하고, 그게 어떻게 일한 거예요? 일을 했다의 기준은 우리 업적으로 이야기를 몇 번 오갔냐가 일이거든요. 그럼 안 한 거잖아요. 3번 만났는데 상관 못 한 거예요. 놓은 겁니다. 항상 강박을 가지고 의식을 갖고 만남을 하러 가야 된다. 그래서 무조건 이거 공식으로 가져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SM님들이랑 액션을 좀 이렇게 할 거예요. 하시잖아요. 그러면 저는 조금 일부러 자리를 한 10분 정도 피해줘요. SM이랑 대상자랑 이렇게 딱 자리를 하고 있어, 저랑 셋이. 근데 처음 보는 사이고 어색할 거 아니에요. 대화를 많이 못 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친구가 좀 약간 저랑은 너무 친구기 때문에 이런 좀 옛날 이야기나 좀 약간 어려워하는 이야기들 분명 있을 거예요. 근데 저한테 못했던 것들을 제가 자리를 비켜줌으로써 또 다른 제 SM한테나 관리자한테는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무조건 10분 정도는 액션할 때는 비워줘요. 통화를 안 척하면서, 급한 전화 안 척하면서, 화장실 안 척하면서, 혹은 그러면 신기하게도 제가 몰랐던 내용들을 SM님들이 다 상판을 해주세요. 그런 속 이야기들도 털어놓고, 그러면 훨씬 더 이 만남 액션 자체의 퀄리티가 높아지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계속 옆에 있지 말고 SM이랑 그래도 처음이니까는, 초면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그런 자리들을, 둘이 알아가는 자리들을 좀 마련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지 좀 더 이 친구가 SM분한테 더 좋은, 더 딥한 이야기들을 할 수가 있다. SM이 알아서 해주시잖아요. 승현 SM이 너무 잘하시니까 나머지도 다 알아 끌어내주실 거예요. 대신 그런 딱 10분 정도 자리를 비워주는 게 필요하다, 액션 때. 그럼 좀 더 퀄리티가 높아진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자영업 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죠. 대상자들 중에. 사업하시는 분도 굉장히 많고. 저는 항상 말하는 거지만 자영업에는, 사업에는 5가지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는 아이템입니다. 실제로 자영업하는 친구들이나 자영업을 준비하려고 하는 친구들, 혹은 사업을 하려고 하는 친구들한테 제가 실질적으로 좀 현실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줘요. 아이템은 어떤지 물어봐요. 독보적인 아이템인지 물어봐요. 너가 그냥 편한 거 말고 남들 다 하는 거, 그냥 익숙한 거, 뭐 예를 들어 카페, 이 친구가 뭐 요식업을 해, 요식업, 아니면 뭐 그냥 익숙한 것도 있잖아요. 이 친구가 뭐 하고 있는 거, 그런 거 말고 진짜 누가 봐도 와 이건 대박 아이템이다, 이건 미쳤다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의 독보적인 아이템인지 물어봐요. 예를 들어서 두쫑쿠가 있잖아요. 상상도 못했어요. 저는 두쫑쿠라는 거 어때요? 대박 나지 않았어요?
기준이 없던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루 매출이 막 한 매장에서 2억 3억씩 나왔다던데, 그 작은 매장에서 부점포 하나로 엄청 열풍 아니었어요? 근데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를 물어봐요. 두점포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 지금은 어때요? 이제 줄 안 쓰잖아요. 사라졌잖아, 잊혀졌잖아요. 막 그러던데 허니버터칩이랑 막 걔네들이 와가지고 어서 와, 너도 이제 곧 우리처럼 잊혀지게 될 거야. 난 되게 슬프더라고 그거 보니까. 그래가지고 그거를 진솔하게 물어보는 것 같아요. 독보적이냐? 입성 말고 두점호처럼 반짝했지만 꾸준하게 지속 가능할 수 있는 건지. 그 다음에 두 번째 물어본 거냐면 자본이에요. 자본은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 생각보다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자기가 뭐 예를 들어서 뭐 크로스핏을 차릴 거야, 헬스장을 차릴 거야, 혹은 카페를 차릴 거야. 근데 정확하게 얼마 정도가 들어가는지를 생각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말해줘요. 자, 자본 뭐 들어가요? 권리금 얼마 정도씩 하죠? 좀 잘 나가는데 우리가 좀 상권 좀 받으려고 하면 한 1억 정도는 필요할 건데, 서울에서 더 필요할걸요? 경기도권만 가도 1억 정도 그냥 기본으로 필요해요. 그럼 권리금 1억이요. 또 뭐 필요해요? 보증금. 보증금은 뭐 권리금에서 좀 약간 땡겨치기 한다고 쳐도 보증금은 뭐 그렇죠. 뭐 필요해요 또? 인테리어비. 얼마 필요해요? 그냥 한 30평 정도 기준에 뭐 술집이나 밥집이나 카페라고만 쳐도 인테리어 비용 견적 들어가는 게 3천 이상 나와요. 최소 3천 이상 견적. 근데 더 하면 더 나오겠죠? 3천이요. 또 여기 뭐 필요해요? 직기비품. 카페 만약에 차린다고 기준 하에 커피 머신 얼마인 줄 알아요? 좀 괜찮은 거? 새 거로 사면 3천이에요. 중고로 사면 1,500. 근데 카페 하나만 넣을 거예요? 최소한 두세 개 드셔야 할 건데? 그러면 또 3천 들어가. 한 5천 들어가. 이것저것 하면. 안에 뭐 접시든 뭐든 테이블 의자든 뭐 인테리어 비용이든 뭐든 해가지고 한 3천 또 들어가. 그때 또 뭐 들어가요? 이제? 재고. 예를 들어서 아이스 아메리카노 팔 거야. 이게 제일 잘 나간대, 이 카페에서. 근데 이것만 나가고 다른 건 잘 안 나가니까 다른 메뉴들은 아예 재고 안 들 수 있어요? 없어요. 와가지고 전 아이스티 먹을 건데요? 시켰어. 저희는 아메리카노가 잘 나가서 아이스티는 안 놔두는데요? 그럼 이 카페는 이제 망하는 거예요. 그럼 재고 같은 것도 추가로 들 거야. 뭐 술집이면 주류대출 다 돈이에요. 그 다음 뭐가 필요해요? 직원 월급, 그다음 월세. 엄청 많이 들어가잖아요. 이거 다 합치면은 최소한 2, 3억은 들어가요. 2, 3억 있어요? 일단 거의 없어. 대부분 다. 뭐 할 거야? 대출 받을 거예요. 대출 2, 3억 받으면 한 달에 얼마씩 내야 돼, 이자를? 원금이자 포함해서 한 최소 몇백씩은 내야 돼요. 근데 거기에 월세 얼마예요? 한 최소한 150, 100. 작게 잡아도 100. 웬만하면 150일 건데 평균은 200이나. 직원 월급 얼마예요? 한 150도 줘야지. 많게는 200. 또 거기서 뭐야? 아까 이런 것들 다 대출로 받아가지고 또 얼마 나왔어? 150 나왔어. 고정적으로 숨만 쉬어도 나가는 비용이 600에서 700 정도 돼요. 그냥 30, 40평짜리, 50평짜리 짜그만한 일반적인 가게를 찾으려면 숨만 쉬어도. 근데 장사 지금 자영업 폐업률 몇 %예요? 한 70% 넘을 건데. 코로나 때는 80%도 넘었다고 하는데 10명 중에 8명 문 닫아요. 그 2명도 오래 못 버티고 그만둬요. 왜? 힘들어지니까. 경제가 어려워지니까. 굉장히 많이 들어가거든요. 또 뭐가 들어가냐면 재투자비요. 왜? 술집, 제가 이제 이거는 완전 사례인데 저희 첨단 이 술집의 광주에 되게 잘 나갔던 술집이 있었어요. 2명이서 사장이 짜장해가지고 하는데 큰 대표, 작은 대표가 2명 있었어요. 근데 이제 어떻게 하다가 그 작은 대표랑 저랑 같이 술 먹게 된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술집도 호점 막 10호점까지 막 있고 막 그런 전주도 있고 막 광주 상무지구 첨단 막 다 있어요. 이제 두 번째 사장이랑 술 먹으면서 얘기를 했어요.
저 신입 때였으니까 한 달에 얼마씩 버는지 궁금해요. 형한테 좀 친해져가지고 물어봤어요. 얼마 벌 것 같아? 제가 딱 그 술집이 잘 나가는 걸 아니까 한 2,000씩은 순수익으로 가져가지 않을까요? 안 돼. 내가 딱 진짜 볼리 내가 딱 가져가는 게 한 달에 700도 안 돼. 그 열 몇 개의 보장을 하는데. 그리고 그 사람도 지분을 좀 넣은 거거든요. 완전 다 넣은 건 아니고 큰 사장은 많이 가져가는데 작은 사장은 그렇게 많이 못 가져가요. 지분 넣어가지고. 근데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자 세금 내야 되지. 총 1년에 4번 넘게 되는데 국민건강보험 그 보험료, 연금, 그 다음에 부가세, 그 다음 뭐냐 종소세, 그 다음 짜잘짜잘한 것들 뭐 기타 소득세들 다 이런 것들 내요. 그래서 세금으로만 한 달에 만약에 내가 1,500, 2,000 정도의 순수익을 받는다고 치면 세금으로만 내가 남겨야 될 돈이 한 300씩은 남겨놔야 되고 최소 300, 400은 그 다음에 뭐 해야 되냐면 뭐 개인적으로 회사에 이제 나가는 비용들 부대 비용 그런 것들 다 빼고 한 1,000만 원 남는데 그 다음 뭐 해야 되냐면 여기서 내가 한 300, 400만 원 절반 정도는 재투자 비용으로 써야 된대요. 재투자 비용으로. 왜? 트렌드가 엄청 빨리 바뀌거든요. 특히 술집은 더. 그 술집이요 처음에 딱 생겼을 때 진짜 웨이팅해서 먹었어요. 근데 딱 2년 정도 되니까 웨이팅이 뚝 끊겨요. 왜? 주위에 그거랑 비슷한 컨셉의 술집들이 이거 술집을 보고 똑같이 차려요. 똑같이 더 좋게 해서 인테리어 더 이쁘게 안주 더 맛있게. 그러니까 여기 술집 사람이 절반으로 쭉 돌아버린 거예요. 나눠갖게 해버리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2년 뒤에 바로 폐업했어요. 그렇게 잘 나가는 거예요. 이제 광주에 그 하이아이라는 술집인데 없어요. 다 사라졌어요. 그 열 몇 개 5점들 다 2년 만에 3년 만에 그런 것들을 본인들이 영어 장사를 하다 보니까 알고 있던 거지. 그래서 재투자 비용으로 한 달에 한 400, 500씩은 거기서 또 뺀다고 하더라고. 또 다른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냥 반복이에요. 무한 반복. 왜? 결국에는 한 곳이 장사가 잘 되면 다른 데들이 샘나가지고 똑같이 따라해요. 마케팅처럼 완전 똑같이 해요. 그러면 어쩔 수 없어 나눠먹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고충들이 제가 실제로 되게 잘 나가는 사업 하던 사람한테 이야기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본인이 진짜 실제로 가져가는 게 한 700 정도예요. 700 정도. 2천만 원 수익이 나와도. 근데 만약에 거기서 세금 같은 거 걱정 안 하고 그냥 막 써서 막 안 모으고 나중에 폭탄 맞아버리면은 그 세금 갚다가 가계 대출 접어버린 다음에 그 돈으로 권리금으로 다 메꾸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것들 자본들.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세일즈, 브랜딩, 마케팅. 결국에는요. 요즘에 장사 어때요? 장사하시는 분들 보면은 릴스에 진짜 많이 올라오잖아요. 막 춤추고 막 그러던데. 막 고객님이 막 이거 보실 때까지 뭐 알고리즘 타는 중 해가지고 막 춤추고 막 그러던데요. 제가 어떤 걸 봤냐면 되게 쇼크였어요. 자영업 하시는 분이에요. 건대에서 뭐 술집 하시는 분인 것 같은데 철봉을 건대 그 사람 많은 한복판에다가 우통을 넣고 저 턱걸이 해가지고 사장님 저 이기면 20개 이상 해가지고 이기면 술값 공짜, 안주 공짜 이런 식으로 인스타그램에 올려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근데 댓글 보니 욕을 엄청 먹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은 막 되게 막 멋있게 막 이야기하고 막 하는데 사람들 댓글로 막 꺼드럭거린다, 뭐한다 엄청 욕하던데.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결국에는 이제는 다 영업을 해야 되는 시대예요. 자영업이든 뭐든 사업이든 이제는 본인의 마케팅, 브랜드, 세일즈를 못하면 안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됐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영업이라는 게 이제는 모든 직업군의 접목이 돼요. 그 사람도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아니면 혹은 그거 하기 싫으면 돈으로 찍어두던가 광고 홍보를 맡겨가지고 하는 거지. 파워블로거 그런 것들을 해가지고 한 달에 한 1,000만 원씩 주면서 광고 다 때리는 거야. 인스타 광고 다 1,000만 원씩 주면서 그럴 수 있으면은 그렇게 하고 대신 돈이 엄청 많이 들겠죠. 한 달에 한 몇천 원씩 들겠죠. 광고비로. 그런 시대가 왔어요. 결국에는 모든 게 다 요즘에는 영업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마지막 또 네 번째가 뭐냐면 채용, 직원 관리. 요즘에 알바들이 일을 하려고 할까요? 아니요. 알바고 제 친구가 편의점에서 지금 사장님이에요. 2개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 내지자입니다. CS를 봤었는데 알바들이 하루하고 도망가고 일주일하고 도망가고 심지어 이 친구가 사장인데
주말에 본인이 일을 한대요. 애들이 주말에 안 하려고 해서. 그래서 야, 주말에 해야 되지 않겠냐. 좀 그만둘게요. 요즘엔 그런데요. 20살짜리 애들이, 여자랑 남자들이 다. 그럼 저 그만 안 할게요. 저 주말에 놀아야 돼서. 이렇게 말을 한대요. 그냥 대놓고. 그럼 친구는 거기서 또 깨갱해가지고 알았어. 그럼 내가 주말에 나갈 테니까 너가 해줘. 그럼 또 뭐해? 일요일까지 열심히 술 먹다가 월요일날 출근해야 되는데 아침에 오픈해야 되는데 술 먹고 안 나와버려. 이런 경우들이 진짜 많다고. 스트레스 엄청 많더라고요. 이것도 되게 문제야. 채용하는 것도. 멀쩡한 사람 채용하는 거. 멀쩡한 사람 했다고 쳐. 직원 관리가 안 되면요, 이 친구들한테 비전을 못 느끼게 하잖아요. 그만둬요. 만약에 내가 딱 장사를 딱 차렸어. 술집을 차렸어. 그러니까 진짜 자기가 사장인 것처럼 진짜 열심히 해. 이 친구한테 근데 아무런 비전이나 제시나 월급이나 그런 거 안 알려주고 그냥 써봐. 한 1년 정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만둘걸요. 더 좋은 조건으로 갈 거예요. 그럼 이 친구 이제 내가 잡으려면 이 친구한테 비전을 줘야 되잖아. 내가 2호점 차려줄게, 3호점 차려줄게. 혹은 이 친구한테 또 교육을 해야 돼. 또 어떻게 보면 영업이죠. 그것도 이 친구를 잡기 위한 영업. 혹은 월급을 드라마틱하게 많이 올려주던가 진급을 시켜줘가지고. 그게 아니면 이 친구들은 안 버텨요. 혹여나 이제 2, 3년 버틴다고 치더라도 평생 내 밑에서 일할까요? 이 친구가? 그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할까요? 아니요. 본인 사업 차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거 다 빼가려고. 그래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결국엔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막 갖고 있었어. 정도 많이 들었어. 3년 뒤에는 뭐예요? 저희 거 아이템 다 가져와가지고 본인 거로 차려요. 장사를, 가게를 차려요. 어때요? 오래 안 타요, 또. 그래서 직원 관리랑 채용도 굉장히 큰 에너지 소모가 들어간다. 어렵다. 이게 더 제일 어렵대요. 다른 거 다 그렇다셔도 이게 제일 어렵대요. 이게. 마지막 어떤 거냐면 규율과 규제. 이건 너무 이번에 코로나 때 완벽하게 됐었잖아요. 자영업자들 어땠어요? 코로나 때 폐업률이 80%가 넘었대요. 80%. 차렸어. 큰맘 먹고 차렸어. 근데 갑자기 10시 이후로는 통행을 할 수 없습니다. 집합금지. 3명 이상 집합금지. 근데 원래 그러면 술집에서 몇 시부터 술 먹어요? 밤부터 먹죠. 일단 절반으로 확 줄었어. 근데 만약에 테이블이 4인 테이블인데 2인 이상 집합금지가 걸려버렸어. 매출 반으로 줄여요, 안 줄여요? 줄여요. 근데 원래 500 정도 나오는 하루에 매출이었는데 얼마나 줄어요? 250, 200을 줄어요. 내 생활은 이미 500 맞춰져 있어. 어떻게 돼요? 힘들어져요. 그러면 점점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지나면 힘들어져서 빚만 쌓이고 결국에는 폐업으로 가는 폐업 엔딩이 돼요. 그런데 규율 이거 규제 내가 어길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어겨요. 왜? 법인데? 근데 저희는 그거 규율 규제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왜? 장소 시간 제약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저는 상담 어디서 해봤냐면 그 고객님 그 아파트의 정자 거기에서 밤에 진짜 불 꺼져 있는데 후레시켜가지고 상담했던 적도 있고요. 그 다음에 12시 반에 고객님이 광주 넘어오셨는데 영업하시는 분이라 그때 넘어오셔가지고 바로 다음날에 저희가 말일이어가지고 청약서 마감 기간이라서 그 고객님 바로 옆에 이마트 집사가 있어요. 거기 12시 반에 1시에 만나가지고 청약서 이만큼 다 쌓여놓고 갔어요. 그 둘이서 졸면서 형님 여기 사시면 돼요. 여기 쌓여주시면 돼요. 눈 비비면서 1시간 동안 새벽에도 했어요. 청약 쌓여놓고. 또 뭐예요? 고객님 우리 막 그거 할 때 뭐 일 바쁘거나 뭐 자리가 없을 때 집도 안 되고 뭐도 안 될 때 최차에 상담했던 적도 있어요. 저는 판사 펴가지고 저축 상담. 왜? 카페 갔는데 갑자기 마감 시간이래. 방금 들어갔는데 한 30분 됐는데 상담하다가 갑자기 끊겨버린 거야. 괜찮습니다. 바로 차 들어갔으니까 여기다가 가서 나머지 상담 도와드릴게요. 차에서 했어요. 계약 들어가고 다. 규율 규제가 없어요. 장소나 시간이든 어디든. 2만 원 업이 어디 있어요? 저희한테. 이 친구한테 말해준 거지.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하고도 너가 자영업으로 살아남을 수 있겠냐? 있겠다고 네가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독보적인 아이템인 거지. 물어보는 거지 다시. 다시 한번 곰곰하게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보면 좋겠다. 왜? 정확하게 네가 얼마 정도 이렇게 더 들어가는지랑 어떤 것들이 준비하는지 너가 정확하게 알아야지 제대로 네가 자영업을 하든 사업을 하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다시 한번 네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다. 한두 푼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거의 대부분 다
생각들이 많이 바뀌어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돼요. 왜? 이런 거까지 생각한 적 없었거든. 그냥 본인이 늘 해왔던 거고 할 게 마땅히 없었고 그러기 때문에 그냥 난 지금 이거 술집에서 일하고 있으니까 이거 차려야겠다 이 생각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이 생각이. 그래서 진지하게 한번 그런 친구도 있으면 한 번쯤은 우리가 진솔한 대화로 풀어주는 게 좋아요.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거죠. 그러면서 간단하게 제안해보는 거죠. 근데 우리 업은 독보적인 아이템이잖아요. 우리밖에 커서 안 하잖아요. 반대로 자본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세일즈, 브랜딩, 마케팅 누구한테 하면 돼요? 고객한테만 하면 돼요. 고객한테만. 채용, 직원 관리 뭐 하면 돼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고 열심히 막 잘 살고 있으면 인스타에 올리잖아요. 먼저 연락들이 와요. 와, 회사 좋아 보인다. 재밌겠다. 그렇게 해서 채용, 직원 관리 하면 되는 거고. 또 규율과 규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나는 이렇게 일을 하고 있다 하면서 간단하게 제안을 해줘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영업을 하거나 사업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고 나서 간단하게 제안을 해보는 것도 좋다. 그래서 실제로 자영업을 하다가 이제 저한테 들어온 직도입들이나 간접도입들 이런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해주고 싶은 말들은 오늘 영업적이든 사업적이든 이런 쪽으로 조금 교육을 지원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말하는 거지만 제가 방금 맨 첫 번째 말했던 게 그거였죠. 영업은 간절하게 해야 되는 거고요. 사업은 멋있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적으로든 영업적으로든 결은 비슷해요. 우리가 고객님을 만났을 때 하고 가는 그 모습들, 가서 만나 고객님한테 하는 언행들, 말들 이런 것들을 그대로 대상자한테 가서 똑같이 하면 된다. 그러면 훨씬 더 그 대상자들한테 달라진 모습, 색다른 모습들을 비춰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상자들한테 자신감도 많이 심어주는 작업들도 칭찬을 통해서 많이 해주시는 것들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제 진급을 한 지가 2차월 정도 됐어요. 이제 SM으로서는 신입입니다. 신입 SM인데 제가 영업사원 때 했던 것들에 대해서 영업이든 사업이든 여러분들에게 공유를 했는데 다음번에 또 기회가 된다고 하면 더 업그레이드된 모습들로 와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교육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전 더 열심히 올라갈 거예요. 여러분들도 지금 하고 있는 각자의 위치에서 앞만 보고 뛰시면 됩니다. 앞만 보고 열심히 달리다 보면 나중에 한 1년, 2년 지나면 생각보다 내가 진짜 멀리 많이 와 있네? 멀리 와 있었네?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당장 해야 될 것들 전달의 나보다만 더 잘하고 있으면 되고 전달의 나보다만 좀 더 성장해 있으면 된다. 남들이랑 비교하지 마세요. 본인의 전달, 그러니까 본인과랑만 계속적으로 싸움을 하고 계속 이기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영업, 사업 이런 부분들 다 접목해서 에즈금융 서비스에서 평생 같이 볼 수 있는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기록 마치겠습니다.